그렇게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어디냐? 아, 브라보인데?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거침없는 장미씨가 돌아왔습니다. 거침없는 장미씨? 이렇게 좀 장난. 오늘 하나 언니가 저희 집에 놀러 왔어요. 근데 언니가 놀러 왔을 때 북한이 한류에 대한 얘기를 해보면 어떨까 싶어서 카메라를 켰어요. 역시 언니. 거침없는 장미씨. 아니 근데 제가 중요하게는 제가 궁금해가지고 못 참겠더라고요. 맞아요. 아니 내가 많이 듣긴 했어. 이렇게 온지 얼마 안 된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한테서 뭐 한류 그러니까 한국 드라마를 많이 봤다 그런 영향이 있다 뭐 이러는데 정확하게 한국 드라마를 본다 그다음 같은 친구끼리 본다 이러는데 그거를 어떻게 보는지 그리고 또 봤을 때 기본적으로 단속 당하잖아. 맞아요. 되게 위험한데 장미 씨는 어떻게 봤는지 궁금해요. 저희는 일단 대학교 때는 친구들을 통해서 드라마를 봤어요. 그게 정확하게 그러면 드라마를 몇 년부터 본 거예요? 저는 대학교 가서부터니까 2008년부터 봤네요. 아, 제 친구 중에 저를 신뢰하고 드라마를 줄 사람이 없었어요. 대학교 가서부터는 다 모르는 사이잖아요. 근데 드라마를 바로 줄 수는 없으니까 저는 오빠 친구를 통해서 봤어요. 내가 부탁을 한 거죠. 오빠, 나 굉장히 요즘 심심한데 뭐 좀 볼 거 없어? 그러면 처음에는 중국 영화, 그리고 애니메이션, 그리고 나중에 한국 드라마를 줬어요. 주인공들이 너무 예쁘잖아요. 남자 여자 다. 네, 그래서 막 그런 데 빠져들면서 보다가 저희가 지방에 내려와서는 그 친구 관계가 다 단절됐잖아요. 그러니까 드라마를 한동안 못 본 거예요. 그러면 다시 또 새로운 인맥 관계를 형성해가지고 드라마를 받아봤는데 예전에는 드라마 보기가 참 쉬웠어요. 예전에는 그냥 가까운 친구 사이다 하면 드라마를 빌려볼 수 있었거든요. 근데 형기가 늘어나고 그 마지막에는 막 총살까지 했어요. 드라마 본 사람들을. 진짜 영화 봤다고 총살하는 나라는 북한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는 걸 공개 처형했어요? 공개 처형했어요. 사람들이 이게 완전 경각심이 생긴 거예요. 이거 영화 하나 때문에 나 인생 날아가겠네? 이거 쫑나겠네? 막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하고는 달리 드라마 한 편을 구해보기가 진짜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언니? 드라마는 친척 사이에도 함부로 주거니 받거니를 못해요. 이거는 운명과 직결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집안이 풍지박산 날 수도 있어요. 네, 풍비박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진짜 가까운 친구가 아니라 찐 친구끼리만 그 드라마를 주고받고 그리고 우리끼리 남모르는 비밀을 공유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뭔가 이 두 사람 사이는 우리 옛날 일제시대 때 항해 수사들 있지 않아요? 드라마 뭔가 우리는 동지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에요. 살짝 이런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 영화에 대해서 이런저런 주제도 나누고 또 이번 영화 어떻게 생각해? 서로 공유도 하고. 근데 나는 궁금한 게 있어. 이게 일단은 찐 친구라고 해도 이거를 말꼬를 어떻게 트는 거예요? 찐 친구면 그냥 보자고 하면 되는 거죠. 야, 나 오늘 드라마 이거 하나 생겼는데 볼래? 아니 주는 사람은 그렇게 안 줘요. 보는 사람이 계속해서 보고 싶다고 때를 써야지 주는 거지. 그러니까 예전에는 좀 자랑하듯이 드라마 하나 생기면 너도 봐라. 그리고 너도 봐라 하면서 하나씩 뿌려줬어요. USB. 애따 받아라. 그래서 지금은 완전 상황이 바뀌었잖아요. 완전 돈독하게 신뢰하는 사이가 아니면 안 주는 거예요. 네. 자꾸 달라고 때를 써야 주는 거. 그럼 때를 써야지 주는 거죠. 그래서 가까워도 플러스 돈이 붙지 않으면 안 줘요. 네. 방어할 수 없어. 그렇죠. 돈이 있어야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만 주는 거예요. 드라마를 보는 방법도 굉장히 다양해요. 일단은 컴퓨터로 보잖아요. 컴퓨터로 보는데 그냥 볼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플레이어를 통해서 영화를 보잖아요. 히스토리에 다 남아요. 무슨 영화를 봤고 몇 시 몇 분에 무슨 영화를 봤고. 그러니까 예전에 이걸 몰랐을 때는 백광고 단속 당했을 때 보면 다 나와요. 너 봐라. 너 새벽 1시에 꽃보다 남자를 시청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족치면 불어야지 어떡해요. 그러니까 요즘은 저희 세대는 TV로 영화를 봐요. TV에는 히스토리가 안 남잖아요. 아예 USB를 TV에 꽂아가지고 꽂아서 보는데 요즘 백광고도 한층 업그레이드 됐어요. TV 딱 검열이 들어오면 TV에 손을 딱 가져가는 거예요.
TV가 금방 TV 끄면은 네, 맞아요. 그거예요. 따뜻한 거예요. 분명히 TV는 안 켜져 있는데 따뜻해. 그러면 방금 전까지 영화를 봤다는 거잖아요. USB 내놔라. 모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백건고는 가택수색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어요. 집안을 발칵 뒤지는 거예요. 그러면 뭐 당연히 나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또 다른 업그레이드된 방법이 출현해요.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업그레이드가 돼요. 그치, 뛰는 놈이 나는 놈이 있다고. 맞아요. 근데 나는 진짜 대단하다는 생각밖에 안 드는 게. 근데 요즘은 언니 USB로 보기도 어려운 거 아세요? 요즘은 너무 고화질로 나와가지고 자료를 한번 받으러 가려면 예전에 4기가짜리 USB에 20편이 다 들어갔어요. 네, 20편이 다 들어갔는데 한 200MB였거든요. 지금은 한 개 펜이 2기가예요. 보통. 화질이 좋아져가지고. 네, 이제는 외장하드를 들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어떻게 해요? 외장하드 들고 가면. 북한은 오고 가는 사람들을 이렇게 딱 단속해놓고는 이거 몸수색 하잖아요. 그래서 엄청 위험이 뒤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볼 거라고 생각해요? 당연히 보죠. 아니,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들이 이렇게 드라마를 나왔잖아. 그, 같은 드라마를 볼 거 아니에요? 다 보고 나서 혹시 뭔가, 나라면 내가 그걸 다, 내 친구가 다 봤어. 궁금할 것 같아. 자는 저 드라마 보고 어떤 생각했을까? 그럼 말을 하는 거죠. 첫 만나면 그냥 만나서 하는 얘기가 그냥 물론 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는 그 얘기를 하지 않아요. 이거는 우리끼리만의 비밀이잖아요. 근데 우리끼리만 있을 때는 그 얘기가 무조건 나와요. 영화 본 후기인 거죠. 졌는데 어떻던? 그 연기 괜찮던? 이런 식으로. 그럼 연기는 별로였는데 뭐 시나리오는 좋더라 이러면서 평가를 하는 거죠. 이번 영화는 저번 영화에 비해서 이런 부분이 좋았고 이런 부분은 좀 못했다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그 내용에 대해서 주거니 받거니 자기가 느낀 바를 말하는 게 굉장히 즐거워요. 그리고 그렇게 이야기하다 보면은 이야기거리도 뭔가 우리가 그 북한에서 보통 일상적으로 이야기하는 그것보다는 폭 넓어질 것 같은데 대화를 하다 보면. 사실 저희는 공부를 좀 많이 한 사람들은 사회 주제라든지 이런 거에 좀 더 초점이 맞춰져 있거든요. 어떤 식으로 이 문제를 풀고 나가는지, 이 영화를 통해서 어떤 사회 하두를 던지는지 이런 거에 좀 더 집중을 하는 것 같아요. 드라마 보면서 가장 좋았던 점이 뭐예요? 어떤 때 감동을 받는 스타일이냐면 정리구현이 이루어졌을 때 드라마에서? 그럴 때 막 감동을 받거든요. 막 내가 쿨쩍거리면서 그래요? 이렇게 돼야 돼 이러면서 제가 그래서 라이언 일병 구하기를 굉장히 좋아해요. 감동을 주잖아요. 예전에는 막 드라마를 봤을 때는 배우가 너무 멋지다, 너무 세련되게 옷을 입었다 이런 걸 초점을 맞췄는데 하나 보고 두 개 보고 세 개 보다 보니까 그런 거는 아예 관심이 없고 이게 정리구현이 되는지 억울한 사람은 안 생기는지 이런 스토리에 이렇게 딱 집중이 되더라고요. 내가 뭐를 봤을 때 굉장히 쿵 하고 울렸냐면요. 한국 드라마? 일단 두 가지인데 하나는 지금 제목이 기억이 안 나고 하나는 펀치예요. 펀치가 어떤 내용이냐면 검사가 비리 검사예요. 그래가지고 막 비리를 저지르다가 살 길이 얼마 남지 않은 걸 안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좀 정의구현을 해야겠다 해가지고 비리를 파헤치기 시작하니까 검찰총장이 있고 법무부 장관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싹 다 깜방에 보내요. 근데 그걸 보면서 시도는 좋았다. 저게 진짜로 이루어지지는 않지만 저렇게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어디냐. 브라보 했는데 대통령이 감방 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을 떠나서 나는 그때 상황에서 뭐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이런 거는 하나도 관심이 없고 살아있는 권력을 감옥에 보낸다는 게 이게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북한에서는 어디 생각이나 할 수 있어요? 실상에서 이제 감옥. 그거를 거기서 접했어요? 네, 저 북한에 있을 때 접했죠. 그래요? 네. 어떻게 접했죠? 뉴스로? 뉴스로 접했죠. 북한 뉴스로? 네, 북한에서 박근혜 대통령 감방 갔을 때 엄청나게 보도했어요. 대서특필감이잖아요. 그런 거 보도 안 하면 어떡해요. 그럼요. 없는 것도 만드는데 얼마나 좋은 기사거리예요. 아니 근데 나는 그거를 왜 북한에서 반대로 못 내보낼 거라고 생각했던 이유가 뭐냐면 대통령이 어쨌든 감옥에 간 거잖아. 그걸 만약에 북한 주민들한테 보여줬다 이러면 잘못 내보내면 그렇게까지 초점을 못 맞추고 북한에서는 어떻게 형편없이 정치를 했으면 이 사람이 감방에 갔겠냐 이런 식으로 딱 보도를 했는데
이게 생각보다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반응이 너무 다양했던 거예요. 대체로 나처럼 생각했던 거예요. 어떻게 하면 대통령을 깜빵에 보낼 수 있지? 이렇게 다 생각을 한 거예요. 스포트 라이트가 딱 나왔던 제목은 그게 아니었어요. 네. 얼마나 정치를 못하고 무능했으면 이 사람이 감방에 갔겠냐 이런 내용이었는데 역으로 역작이 완전 사람들이 다 다르게 받아들인 거예요. 저는 또 그때 그 펀치를 봤었잖아요. 그때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는데 저게 와. 가능한 거겠구나. 그때 그 타이밍이 어쨌든 펀치도 같이 보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너무 놀랍다. 깜짝 놀랐어요. 특히나 간부들이 더 충격이 컸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는 그러면 그 법에 관련된 걸 보면서 북한 법이랑 뭔가 이렇게 모순된다고 생각 드는 거 아유, 없었어요? 북한의 법이라는 게 나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처음부터. 그랬구나. 제가 아는 친구의 엄마가 법정에 선 적이 있어요. 그 법정에 섰던 이유가 다른 사람한테 돈을 빌려줘가지고 그것도 사기친 게 아니라 빌려줘가지고 법정에 섰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뭐라고 말했냐면 어떻게 해서 이 돈이 이렇게 많은지 출처를 내라고 오히려 빌려준 거를 받으러 간 사람이 오히려 그 사람을 문책했다니까요. 그래서 그 엄마가 그때 그런 얘기를 했는데 막 뭐라고 말했대요. 아니 나는 그렇게 생긴 돈이 아니라 이렇게 저렇게 하니까 그 여자를 변호해야 될 변호사가 똑바로 말하라고 여기 다 안다고 다 지켜보고 있다. 결국엔 변호사라는 사람이 보호해준 사람이 아니라 그냥 똑같이 검찰들하고 한 표를 내가지고 문초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때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야, 북한에 법이라는 게 있나? 나는 애초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그거 볼 때 드라마 볼 때 한국 법에 대해서는 궁금한 점이 있었어요? 살아있는 권력도 수사할 수 있고 북한에 있으면 생각도 못할 법한 일이잖아요. 네, 근데 그런 거를 결과적으로는 영화로 옮겼다는 거에 저는 좀 더 집중을 했어요. 영화로 옮겼다는 거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진다는 소리잖아요. 결국에는 대중화가 된다는 소리고 대중화가 되면 결국에는 바뀌는 거죠. 그렇게 마지막에 봤던 미스터 센샤인도 보면서 오빠랑 그런 얘기를 나눴고 미스터 센샤인 주인공이 조선을 떠나지 않았더라면 지금과 같은 위치와 힘을 그리고 또 이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까. 그리고 우리가 K-팝 문화도 많이 우리가 접했었잖아요. 공연도 많이 봤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어떤 자막이 나오냐면 가발을 수출했고 그리고 노동력을 수출했고 뭐 석탄을 수출했고 그다음 마지막에 우리는 문화를 수출한다. 이런 대목이 딱 나와요. K-팝 거기서. 네. 이 문화부터는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 물질을 결국에는 수출하는 거잖아요. 대단하다. 그걸 보면서 그런 말을 했다니까. 오빠가 그랬어요. 이러니까 이렇게 한국 문화를 좋아하는 세계인들이 있는데 북한하고 한국하고 싸우면 누구 편 들겠냐고. 그러니까. 예. 그렇게 또 문화를 수출한다는 말에 엄청 저는 충격을 먹었어요. 그 문화는 보이지도 않고 영역도 되게 광범위하니까. 그러니까요. 이 문화의 힘이라는 건 정말 대단해요. 좀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도 드라마를 보고 있는 북한 청년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 거의 장혁 씨랑 장미 씨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은데 장미 씨는 그 사람들이 또 다른 변화를 가져올 거라고 생각해요. 당연하게 가져오죠. 드라마라는 게 북한 평민들보다는 대학생들을 거점으로 이게 돌고 돌아요. 대학생들이 뭐예요? 북한에서 그래서 공부깨나 한다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세대, 다다음 세대 이 사람들이 북한이 핵심충이 됐을 때는 좀 확실히 바뀔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바뀌었잖아요. 내가 산 준 거잖아요. 우물안이 개구리가 됐는데 그래도 그 작은 떼창으로 들어오는 햇살을 보면서 미디어를 통해 가지고 제가 세상을 봤잖아요. 어떤 행동을 하는지는 각자 능력껏 할 테지만 어쨌거나 했잖아요. 그런 제2의 제3의 장미가 있다고 저는 확신해요. 희망은 어느 정도 사라지더라고. 과연 이 사람들이 깨어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조금 뭔가 고향에 대한 희망이 점점 옅어지면서 막연해진 거야, 되게. 근데 장혁 씨랑 그다음에 이제 요즘 들어오는 젊은 세대들을 만나면서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 사람들 사이에서 특히 이제 아까 대학생들 위주로 그런 게 문화가 퍼진다 이러니까 뭔가 나도 신심이 생기고. 아니 언니 정말로 그런 게 그 여기 와서 남북의 공연 봤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진짜 무표정으로 박수만 쳐요. 분위기가 그런 거예요. 여기서 웃거나 여기서 말하거나 하면 진짜 인생이 날아간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뭔가 반응하고 싶은데 반응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또 지각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못하는 거지.
이거를 몰라서 안 하는 거랑 못 하는 거랑은 아예 다른 문제거든요. 그리고 우리 대학생들끼리도 만나면 그런 이런저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어느 만큼 한국이 또 선진국인지 그리고 그런 얘기도 하죠. 야, 우리 저것만 풀어놓으면 우리도 뭔가를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진짜 큰 감방이라 큰 감옥이라고 그런 얘기도 하거든요. 어쨌든 배운 사람들 속에서는 특히 젊은 세대 중에서는 네. 그렇게 깨어있는 생각을 하는 친구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럼요. 또 신심을 가지고 유튜브 활동 해도 되겠죠. 언니야? 아, 그럼요, 언니.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런 거 하면서 가야 돼요, 언니. 믿음의 길이 있어요, 언니. 이렇게 하니까 웃기다. 이거 어디서 나왔지? 수리남에서 나온 그 장면이었나? 수리남에서도 그거 하구나. 맞아. 믿습니다. 네, 저는 믿음으로 가겠습니다. 네. 친구들, 내 고향 친구들 언젠가는 내 영상을 보면서 어머! 이렇게 할 날이 오겠다. 그럼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그런 날을 위해서 더 열심히 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지금은 밤 10시 반인데 하도 수다를 떨다가 이게 끝이 없어가지고 제가 가장 중요하게 궁금한 거를 물어보려고 말하다 보니까 근데 이럴 때 보면 언니 저 천직 유튜버예요. 아 진짜? 컨텐츠 부심이 있잖아요. 갑자기 막 카메라 켜고 그렇지. 아니 근데 또 일부러 하려고 하면은 그렇죠. 뭔가 막 부자연스럽고 것도 있고 맞아요. 그러니까 긴장되잖아요. 근데 저는 조금 이런 방식으로 궁금한 두 가지가 있었거든요. 아 그게 뭔데요? 첫 번째는 웨딩 촬영을 웨딩 사업을 했다 해가지고 맞아요. 청진 물론 청진에서는 결혼식을 많이 하긴 하는데 워낙에 크니까 과연 거기서 웨딩 사업을 어떻게 했을까? 나 그래서 깜짝 놀랐거든. 아 언니 그 청진에서 웨딩 사업이 엄청 큰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웨딩이라고 하면 작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기본 촬영 편집만 200불 정도였거든요. 몇 년도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게? 저희가 이게 2012년부터 시작했는데 이 얘기를 하려면 진짜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결국에는 먹고 살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잖아요. 아빠가 2009년경에 사망을 하신 거예요. 바로 화폐 교환이 있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북한이라는 사회가 원래 그 양육 강식이에요. 네. 그런 사회에서 결국에는 아빠가 돈을 벌었는데 그 돈을 지키지 못한 거예요. 아니 벌면 뭐예요? 지키지를 못하는데. 그러니까 엄마가 돈 벌 줄 아예 모르다 보니까 그 돈을 못 지켰고 나나 오빠는 뭐 순진한 대학생이었으니까 더더욱 그거에 대해서 아는 거 없죠. 결국에는 돈을 생각하게 된 거예요. 하루는 지금 3%를 샀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케라시스를 제가 썼어요. 근데 그 케라시스 가격이 정확히 35불이었어요. 한국 케라시스? 네. 케라시스가. 35불이면 지금 여기보다 더 비싸더라고요. 네. 오빠가 그러는 거예요. 동생아, 우리 집 돈이 없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쿵탕망탕 쓰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안 되겠다. 이제부터 돈을 벌어야겠다. 그 시점에 저희 사촌 언니가 결혼을 했어요. 결혼 비용이 엄청 드는 거예요. 그렇게 왜 화폐 교환해서 힘든 시기인데? 네, 화폐 교환해서 언니 전쟁 와중에도 결혼은 계속해서 있었어요. 화폐 교환해서 힘든 와중에도 결혼의 사랑의 꽃은 계속 피어납니다. 그렇게 언니가 결혼식을 하게 됐는데 생각보다 웨딩 이 편집비가 너무 비싸가지고 200위안이라는 거예요. 촬영 편집이. 중국 돈은 200위안. 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편집은 우리가 프로그램 다룰 수 있잖아요. 우리가 편집을 하겠으니까 촬영만 해주는 거 얼마냐 하니까 촬영만 150위안에 해주겠다. 그러면 편집 비용으로 50위안을 줄 테니까 어차피 다른 사람한테 나 어차피 50위안 주면서 편집 맡겨야 되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그냥 50위안 갖고 이 편집을 해라 라고 한 거예요. 또 사촌 언니 결혼식이니까 얼마나 또 열심히 예쁘게 장식을 하고 그랬겠어요. 근데 저희가 잘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계속해서 한국 드라마를 보고 있었어요. 한국 드라마를 계속 시청하고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남들보다 눈높이가 높았단 말이에요. 본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확실히 상대적으로 다른 친구들이 편집한 편집물보다 더 잘 나올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던 거예요. 근데 촬영가들 그거를 보고 다 깜짝 놀란 거죠. 이렇게까지 편집을 한다고? 느낌이 완전 다르더래요. 전화가 한두 명씩 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 소개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편집을 맡기고 싶은데 좀 편집을 해줄 수 있냐 해가지고 어차피 우리는 돈을 벌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명색이 공부를 했는데 그냥 몸쓰면서 돈 버는 것보다는 머리 쓰면서 돈 버는 게 있어 보였던 거예요. 그리고 밑돈이 안 든다는 것도 그거를 결정하게 된 가장 큰 이유예요. 그렇게 쭉 받기 시작하니까 50위안이 70위안 되고 100위안 되고 이런 식으로 편집비도 올라갔어요.
그래서 욕심이 생긴 거지. 아, 이거 한 명이 돈 버는 것보다는 두 명에서 이거 하면 돈은 더 쉽게 벌 그렇죠. 텐데 라고 많이. 생각하고 내가 사람 한 명을 키웠어요. 어. 갓 고등학교를 졸업한 친구를 이거는 이렇게 다르게 하는 거고 이런 식으로 노래를 엮으면 좀 더 효과적이고 이럴 때 효과 음악을 넣으면 좀 더 생동감이 있고 이런 식으로 제가 차근차근 가르쳤어요.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편집 컴퓨터 한 대로 하던 게 2대 되고 3대 되고 이런 식으로 편집량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저희가. 근데 수준이 높아지다 보니까 이제는 싼 거는 안 취급해요. 50위안짜리는 안 취급해요. 가격이 올라가는 거죠. 최소한 200위안짜리부터 취급해요. 쭉 실력을 갈고 닦고 그 다음에 생각한 게 촬영도 중요하지만 편집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야, 촬영은 드라마 많이 봤잖아요. 구도는 안 봐도 공부 안 해도 안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찍으면 느낌이 나오겠구나. 그냥 이거는 과학이 아니에요. 삘러 가는 거예요. 느낌 하나로. 그래서 촬영기를 메고 나갔어요. 아예 그러고 보면 도깨비예요. 진짜 사촌 동생하고 그렇게 시작한 게 촬영이에요. 네. 근데 이게 촬영을 진짜 뭐 한심하게 해도 편집 그 과정에서 잘 이렇게 편집을 해주니까 그나마 빛을 보기 시작해가지고 나중에는 딱 정상에 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촬영이 우리한테 들어왔어요. 그러면 언니 봐요. 촬영비에서 먹는 게 아니에요. 촬영비에서 돈 버는 게 아니라 사진을 찍어요. 그러면 사진 비용에서 또 돈을 벌어요. 네. 그리고 편집 비용에서 돈을 먹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건수 하나만 따면 쭉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최고급 촬영을 했는데 그 최고급 촬영 비용이 어떻게 됐냐면 일단 촬영 편집비는 $200예요. 그러니까 1,300위안이거든요. 중국 돈으로는. 200달러 딱 제쳐놓고 그리고 사진 비용은 따로 계산이 돼요. 사진 비용도 대형 사진 있잖아요. A2 사이즈, 그리고 A1 사이즈, 그리고 북한에서 하첩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펼치면 A2 사이즈 쿠키. 사진첩? 네, 사진첩이에요. 그게 하나당 300불이었어요. 기본적으로 가장 비싼 게 얼마였어요? 촬영, 편집, 그리고 사진에서만 한 1,000불이 나왔어요. 1,000불이? 1,000불이 나왔어요. 네. 기본적으로 봐요. 촬영, 편집하면 200불 나오죠? 사진에서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기본 고급 촬영을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분장 비용이 따로 들어갔거든요. 분장이 1회당 100불이에요. 한복도 한 벌에 막 400불, 500불인데 이거를 아니 한 번에 입겠다고 사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메이크업 하는 사람들 이거를 사놓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대여를 하는 거예요. 한 벌 빌리는데 200위안. 그 새 거는 300위안이에요. 네. 입던 거냐 아니면 새 거냐에 따라 또 가격이 다 달라요. 천차만별이에요. 그리고 식당도 200불 식당이 있고 150불짜리 식당이 있고 근데 왜 이렇게 싸냐면요. 음식은 대체적으로 집에서 해가지고 가요. 웨딩 장소에? 네, 식장만 빌리는 거예요. 그럼 음식을 하는 사람이 있을 거잖아요. 그게 고급 요리사가 100불이에요. 100불짜리 고급 요리사가 저수를 한 명 데리고 와요. 그래가지고 100명분 식사를 하루 종일 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네, 하루 종일 하는 거예요. 식당에서 딱 그 해주는 거는 식기류 하고요. 국수는 식당에서 팔아줘요. 네, 한 그릇 딱 10,000원이에요. 북한 돈으로. 분업이 되는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다 분업이 되어 있어요. 분업이 돼가지고 서로 그거 가지고 또 위윈하면서 나눠 먹는 거고 네. 그렇게 벌어 사는 거잖아요. 궁금한 게 뭐냐면 일단 웨딩 단가가 싸진 않잖아. 이게 최고급이라서 그래요. 싼 거는 언니 천차만별에 150위안짜리 그 결혼식 촬영 편집을 하는 사람이 있고 내가 해봤던 최고의 결혼식 촬영 편집 비용은 300불이었어요. 그러면 2,000위안이거든요. 150위안짜리 결혼식을 소박하게 집에서 하는 사람이 있고 2,000위안짜리 촬영 편집 돈을 내면서 이 호텔에서 결혼식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 천차만별이에요. 그럼 그렇게 하는 사람이 많아요? 청진에? 청진에는 많았어요. 그럼 한 달에 그렇게 해가지고 몇 번 정도 했어요? 근데 여기에 선 없는 날이냐 선 있는 날이냐에 따라서 한꺼번에 몰려요. 그리고 계절이 나눠서 계절에 이렇게 따라서 여름엔 안 해요. 왜냐면 음식이 상하거든요. 근데 북한은 냉장고 없잖아요. 전기 없잖아요. 그래서 가을과 봄에 뭐라 하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봄에 네. 그래서 그냥 한 달에 기본적으로 아예 없어도 한 5번은 나가거든요. 한 주에 아예 없어도 한 번씩 선 없는 날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한 달에 5번은 나가는데 겹쳐서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영향으로 2건까지는 소비를 하는데 3건부터는 벌써 힘들어요. 그러니까 2건이라고 해도 한 건당 따라 나가는 사람이 3명이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도 분위기를 좋아하는데 한 명에서 요만한 카메라로 찍으면 안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따만한 딱 카메라를 들고 양복을 쫙 빼입은 남자들이 두세 명에서 여기저기서 보디가드처럼 따라다니면서 찍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그냥 한 번에 2건까지 받아봤거든요. 근데 진짜 아무리 적어도 5건, 많을 때는 10건? 그냥 이 사이에서 그냥 왔다 갔다 했어요. 근데 나 또 궁금한 게, 그, 북한에서 웨딩 하면서, 웨딩 사업을 하면서, 거기다가 이제 아까 음악도 넣고 이렇게 했다. 맞아요. 음악을 넣을 때, 어떻게 넣은 거예요? 북한의 음악은 알죠. 네, 다 그 수령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 알죠? 네. 그러니까 뭐 결혼식 음악에 김일성이나 김정일에 대한 노래를 열 수는 없잖아요. 90년대 살 때는, 축복하노라 이게 기본이에요. 맞아요. 아직도 써요. 아직도 써요. 그다음에 뭐 도시처녀 시집와요. 뭐 이런 거 쓰고. 넣을 수는 있죠. 근데 우리는 차별화를 두고 싶다고. 기존에 편집했던 편집 비디오하고 차별화를 두고 싶다고. 그래서 이것저것 막 골랐죠. 그러니까 좋은 노래들 많더라고요. 우리는 멜로디만 써야 돼요. 또 거기에 가사가 붙으면 안 돼. 그러다 보니까 My Heart Will Go On 제가 진짜 좋아하는 노래거든요. 그거를 찾았었어요. 그리고 뭐 엘리제를 위하여. 그리고 북한은 연애편이라는 것도 찍어요. 결혼식 편 말고 막 그 사진첩 이렇게 펼치면서 옛날을 추억하는 그런 촬영씬도 있거든요. 곡이 다르면 언니 이게 분위기가 확 바뀌거든요. 한쪽에서는 축복하노라 그대는 새가 아정하는 이쪽에서는 Where do I begin? 예를 들면 To tell the story of 이런 식으로 쫙 노래가 흘러나와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반응은 어때요? 굉장히 좋죠. 무슨 노래인지 몰라요, 본인들도. 근데, 이거. 분위기가 맞는 것 같아. 이거 편집가 동지, 이거 노래 진짜 잘 골랐습니다. 사각이 딱 맞아 떨어집니다. 그렇지, 딱 맞아 떨어지는 노래를 넣었으니까. 거기서 그거 할 때 굉장히 뭔가 뿌듯함을 느꼈겠네. 뿌듯하지만 한쪽으로는 조마조마하죠. 왜요? 왜냐면 미국 노래를 넣었잖아요, 이게. 네, 근데 그래. 이거 조금이라도 노래를 들어본 사람들은 안단 말이에요. 이게 한때 노래 묶음이 굉장히 막 이렇게 유행했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외국 노래 아니야? 북한에서 그냥 외국 노래라고 하면 다 무서워해요. 그치. 외국 노래 아니야? 이거 출처대라. 이럴 때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러면 어떡해요? 또 아는 친구들한테 또 전화 돌리죠. 제 친구가 더 보안국에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야 이거 나한테 뭐라 한다 내가 좀 해결해서 또 전화 놓고. 그 웨딩 사업하면서 가장 인상이 깊었던 에피소드 같은 거 있어요? 인상이 기억에 남는 있었죠. 그냥 바로 이혼한 케이스? 웨딩 촬영하고 바로? 촬영하고 저희가 청화라는 걸 해야 되거든요. 돈 청화하러 가야 돼요. 어떤 사진을 뽑을 것인지 안 뽑을 것인지 이런 거 청화하러 갔는데 그런 걸 돈 청화라고 해요? 그 뭔가 돈을 주고받고 하는 거 결제하는 거? 결산하는 거? 맞아요. 청화라고 하거든요. 그거 하러 갔는데 벌써 이혼했다는 거예요. 그럼 못 봤잖아. 당연히 못 봤죠. 저 진짜 꽁으로 날렸죠. 그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촬영가 동지, 절대 서운해하지 말고 다음번 결혼식 때 꼭 사겠다고. 혼인신고 안 했으니까. 혼인신고 안 하면 아무리 무슨 10년을 같이 살아도 처녀 총각인 거죠. 이혼이 아니라 그건 헤어진 거지, 그러면. 그렇죠. 덩거남하고 덩거녀가 마음이 안 맞아서 각자 갈 길을 간 거예요. 북한이 특히나 이혼하기가 어려운 나라예요. 그러니까 혼인신고를 신중하게 결정하고 해야 되거든요. 쉽게 못하는 거예요, 혼인신고를. 결혼은 무조건 해야 돼요. 이 사람들은 무조건 그러니까 결혼을 전제로 만나긴 하는데 나한테 맞는지 안 맞는지를 미리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거를 한 1년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오빠 결혼식을 한국에서 하는 거 어땠어요? 내가 지금 오빠 결혼식에 참여를 하고 말하는 건데 너무 짧았다. 음식을 참 먹지도 못하는데 다음 결혼식 신랑신부가 들어와야 된다고 나가라는 거예요. 먹지를 못했는데 근데 이게 부지런히 먹었어야 되는데 그래도 또 글쎄 모르니까 체면을 차리느라고 또 가면서 인사를 나누면서 네 맛있어요 예 맛있게 드세요 이러면서 한 바퀴를 삥 돈 거예요. 북한처럼 생각. 그리고 앉아서 또 먹는 게 아니라 더 상대하고 간소하게 담화도 나누면서 얘기도 나누면서 손님이 왔으니까 대접을 해야 되니까 그게 예의라고 생각하는 거지.
근데 먹지도 않았는데 맥주 안 먹었는데 나가라는 거예요. 되게 다음 결혼식 지금 쌍이 들어와야 된다고. 지금 깜짝 놀랐잖아요. 들고 나올 수도 없고 음식을. 그 집에 와서 저 진짜 마라탕 시켜서 배달시켜서 먹었다니까요. 북한은 그렇게 몇 타입 안 하나 봐? 북한은 안 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오후에 결혼식을 하잖아요. 진짜 많은 두 타입. 그러니까 12시부터 7시까지, 그 다음에 7시부터 그 저녁 12시까지 이렇게 두 번 해요. 그렇게도 두 번 해요. 근데 이제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북한에도 그래도 네. 어쨌든 그렇게 내 스스로 노력을 해가지고 기회를 잡아서 돈을 벌어서 살았잖아요. 네. 큰 고생 안 하고 살았다고 하는데 네. 가끔 이제 북한에서 괜찮게 살았어요 라고 얘기하면 근데 왜 왔냐라고 말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게 살아본 사람으로서 장미 씨가 말하는 그 좀 잘 살았어요라는 그 기준이 정확하게 어떤 기준이에요? 북한 사람으로서 그때 잘 살았어요라는 기준. 그냥 먹고 쓰고 사는 거를 걱정 없이 먹고 쓰고 사는 거? 저는 일단 그랬거든요. 근데 이거는 원래 지역마다 이게 단절되어 있잖아요. 소통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다 생각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확하게 제 기준이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뭐 일반적으로 우리 소비품 있잖아요. 이런 거는 별 생각 없이 쌌었던 것 같아요. 정말 이게 다 같은 북한에서 살았고 그리고 같은 청진에서 살았단 말이에요. 저도 청진 출신이에요. 근데 장미 씨는 그렇게 살았고 나는 정말 말 그대로 탈북한 자체가 배가 고파서 한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북한에서 살았어도 같은 시대가 아니고 또 살아온 환경이 다른 것 때문에 아버님 덕분에 이제 그렇게 또 그랬죠. 청진은 바다를 끼고 있어서 그렇게 잘 사는 사람들이 꽤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오징어 사업에서 굉장히 잘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내가 살던 그 옆집에도 오징어를 해서 네. 우리는 굶었는데 그 집은 잘 먹고 살았어. 그러니까 같은 동네인데도 거의 다 배고를 우전해서 살던 사람들이 그러니까. 힘들어진 거지. 그러니까 같은 고향 사람들이 들어도 전혀 공감을 못할 때가 있더라고. 근데 나는 이제 이해가 돼. 왜냐면 내가 살았던 환경을 지금 그때 다시 돌아가서 돌아봐도 우리 옆집에 그 엄마는 정말 나는 그렇게 배고파서 굶을 때 그 집은 쌀밥을 먹었거든. 아빠가 오징어 사업을 해가지고. 그래서 낙지를 이렇게 그 오징어를 다 말린 거를 팔아가지고 돈을 세면서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엄마는 늘 그 무거운 배낭을 메고 얼굴이 까매가지고 그러면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달랐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그래도 어쨌든 그렇게 살던 사람이 걱정 없이 살다가 갑자기 이제 오늘 탈북을 했죠. 하게 됐으니까. 장혁 씨한테 딱 들었을 때 가장 충격적이었던 게 뭐냐면 왜 탈북을 했어 했더니 한마디를 딱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그것이 어른들한테는 배울 게 없었어요. 그 말을 해가지고 어른들한테 배울 게 없다고 했는데 그 이야기를 또 한 사람이 또 있었어. 정말 땅만 두시던 살다 온 사람인데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혁이랑 똑같은 이야기를 하네? 그 오빠의 말은 공감이 돼요? 어른들한테 배울 게 없었다라고. 오빠는 원래 습득이 빠르니까. 저희 오빠는 좀 그런 측면에서 장혁 씨가 그러더라고. 돈이 많은 사람을 만나도 돈이 없는 사람을 만나도 어른으로서 어른들한테 뭔가 배우고 싶었는데 전혀 배울 게 없었다고 얘기를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오빠는 그쯤에 내가 보니까 아예 흥미를 잃었어요. 그 사회에서 사는 그 자체에 대한. 근데 오빠가 우리 오빠 굉장히 머리가 좋잖아요. 나름 북한에서 천재라고 소문이 났었단 그렇죠. 말이에요. 근데 세상 만사에 좀 시큰둥한 편이에요. 근데 자기가 꽂히는 일이 있잖아요. 그러면 아예 파요. 파가지고 아예 딱 정상에 오르는 스타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오빠가 그때 또 컴퓨터 프로그램을 했었잖아요. 진짜 어린 나이에 그때 오빠 나이 19살에 대학교 가가지고 전국 상을 다 휩쓸었어요. 우리 오빠 프로그램에서는. 네. 정상 올라가 봤으니까 재미없다고 이제는 다른 거 해보겠다 그러는 거예요. 네. 그러더니 어느 순간에 장기에 빠졌어요. 장기? 네. 북한에 또 장기를 열심히 하더니 그 최전에 올라간 거예요. 또 거기서 상을 톡 받고 내려오더니 그 다음 하루는 이렇게 또 흥미 없이 이렇게 시간을 보내다가 게임에 빠진 거예요. 그때가 딱 그 우리가 게임에 빠진 상황이에요. 버타라는 게임에 빠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 오빠 이 게임 같은 경우는 전국체전도 없는데 이거 오빠가 최고라는 거 어떻게 인정할 거냐. 이거 오빠 늙어 죽을 때까지 이 게임한다 막 이러면서 우리가 우스갯소리를 한 적도 있는데 이렇게 도전심을 가지고 이렇게 사는 게 원동력인 사람인데 그게 없었던 거예요. 네, 그게 없는 거예요. 장미 씨는 아까 말했잖아요. 뭔가 나는 그냥 걱정 없이 살았다. 뭐 때문에 탈북한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삶이 너무 무료했어요. 그냥 눈 뜨고 그 해가 뜨고 지구까지 그 패턴이 똑같았어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드라마를 계속 보는데 한쪽에서는 수상 스키하며 다니고 한쪽에서는 예쁜 옷 입고 페라리 몰고 다니는데 이거를 이게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똑같은 사람인데 이제 발자취는 못 남기더라도 태어나가지고 그래도 좀 낙을 누리다가 가야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늘 가지고 있었나 봐요. 이게 허용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네. 오히려 내가 지금 느끼기에는 그 북한에서 되게 여유롭게 살았는데 삶이 네. 더 너무 무의미하고 무의미하죠. 차라리 뭐 진짜 한 푼 벌려고 열심히라도 살았으면 그런 생각이 안 들었을 이런 텐데 경우도 있구나. 하루 종일 누워 있어도 돈이 들어오고 왜냐하면 그 정도 돈으로는 북한이 또 물가가 싸잖아요. 근데 그냥 막 무료했다는 말이 진짜 딱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 상황에서. 나는 이렇게 탈북 이유가 삶이 무료하고 도대체 맞아요. 변화가 없어서 탈북했다고 하는 사람은 진짜 처음인데 이해가 가요. 왜냐하면 장혁 씨나 장미 씨를 만나면 왜 그런 말을 하는지 이해가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또 다 넣고 올 수 있었던 이유가 우리가 첫 번째 싱글이었기 때문이에요. 싱글이었으니까 마음 편히 올 수 있었던 거고 그러니까 딱 그런 제안이 왔을 때 지금이 기회다. 오빠보다는 내가 좀 더 심했죠. 내가 그런 망상을 잘했죠. 근데 이게 실현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이 실현은 딱 꿈속에서만 돼요. 꿈에서만 돼요. 꿈에서는 내가 한국에 가 있어. 아니면 외국에 가 있어요. 눈 뜨면 집이에요. 그 정도였어요. 천정이 보여요. 저는 그래서 그 중국 갔다가 실패해가지고 온 언니들 있잖아요. 그러면 그 언니들을 우리 집에다 이렇게 초청해놓고 앞에다 간식이랑 이렇게 다 사놓고 언니는 왜 실패했어? 제가 엄마한테 그런 말을 했거든요. 엄마 차라리 집이 좀 가난하지. 가난했으면 난 무조건 갔을 텐데. 그러면 나는 고산에서는 진짜 열심히 공부한 부류란 말이에요. 그 쌓아놓은 뭔가가 있으니까 이거를 버리고 가지를 못하게 한 거예요. 근데 가족이 다 같이 간다면 이건 경우가 다른 거죠. 그렇죠. 왜냐면 거기서 새 삶을 다시 시작할 수 있으니까. 차라리 집안이 좀 가난하지. 그러면 내가 뭔 말이냐고. 엄마가 배 터진 소리, 배부른 흥정한다고.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삶의 변화를 주고 싶었고 좀 새로운 걸 삶의 접하고 변화를 싶고 주고 싶었어요. 그걸 갈망했던 거지. 근데 언니 이게 사람마다 다른 게 이 언니는 그 평양에서 디자인학과를 나온 언니인데 그 북한에서 내가 아까 한복이 엄청 비싸다고 했잖아요. 500불이라고 했잖아요. 이 디자인 이 언니가 다 해요. 돈을 엄청 많이 벌어요. 그리고 드라마도 엄청 많이 봤어요. 드라마를 많이 본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배우 이름을 말해요. 배우 이름을 말하면서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나누는데 내가 그런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언니는 이렇게 다른 나라, 다른 세상에 부럽지 않냐? 가고 싶지 않냐? 그러니까 가고 싶지 않대요. 이유를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강도도 많고 총도 소지하고 있고 이래서 무섭다는 거예요. 그래서 와 이게 보는 게 서로 다르구나. 똑같은 드라마를 봐도 나는 부정적인 것만 세대교육이 잘 됐네. 그런 안전적인 부분에 이렇게 딱 초점을 맞춘다면 나는 바뀐 부분, 변화된 부분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똑같은 상황에 놓여 있고 똑같은 영화나 드라마를 봐도 서로 생각하는 게 다르구나. 제가 오빠한테 한국에 가자고 계속 설득을 했거든요. 한 기억으로는 8개월 정도 설득을 했는데 그때 뭐라고 했냐면 거기도 만만한 사회가 아니고 자본주의면 더 치열할 적자 생존일 거지 않냐. 그러니까 결코 만만한 사회 아니다. 그러니까 괜히 한상 가지지 말고 잘 생각해봐라. 그러니까 오빠는 계속해서 나를 그런 식으로 설득을 했죠. 틀린 말은 아니니까. 근데 나는 그런 것보다는 좀 더 기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서 우리 꿈과 이상을 펼치지 못하는 거예요. 난 가고 싶다. 그래서 오빠한테 무슨 말을 했냐면 오빠는 비행기를 타봤지 않냐. 내가 그래서 그 소리를 했어요. 중국에 중국에 갔다 왔잖아요. 세상을 봤잖아요. 그러면 너는 말하지 말라. 나의 거침을 모른다. 나는 비행기 한 번 못 타보고 이 세상을 하직하게 생겼다. 이거 어떡할 거냐. 이러니까 오빠 그 말에 마음을 바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북한이 물론 엘리베이터는 있는데 이게 전기가 안 오다 보니까 계속 걸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야 돼요. 진짜 웃긴 게 뭔 줄 알아요? 엘리베이터가 1층하고 2층 사이에 그냥 보여주기 식으로 한 대 있는 거 아세요? 내가 그 말도 했어요. 엘리베이터도 못 타보고 비행기도 못 타보고 이게 무슨 삶이냐고. 그거를 별거 아니라고 계속 말하는데 그 별건지 별거 아니지 내가 선택을 하고 내가 판단을 하겠다는데 왜 본인이 나서서 그래서 천재 동생 두면 안 돼.
아니에요. 네, 오늘도 거침없는 장미 씨를 제가 초대했는데요. 장미 씨 이야기를 또 듣고 싶은 게 있어서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네. 우리 구독자님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정말 많으시잖아요. 근데 네. 그 중에서도 이제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장미 씨는 한류를 처음 접했을 때 느낌이 어땠는지, 그리고 BTS라든가 이렇게 K-팝을 네. 정말 유행시키는 그런 가수나 그런 연예인들을 봤을 때 네. 어떻게 느낌이 어땠는지 이런 걸 좀 아. 듣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나도 사실 궁금했거든. 그 춤이라든가 노래라든가 네. 이런 거를 우리나라 가수들이 하는 걸 봤을 때 어땠을까? 2012년, 13년 경부터 접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마지막 탈북할 때까지 접했었는데 그때는 소녀시대, 카라, 슈퍼주니어 이런 사람들이 활동을 할 때였어요. 그래서 춤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막 그 친구들이 춤을 틀어놓으면서 같이 따라하고 배우고 이랬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처음 봤던 공연은 프랑스 공연이었어요. 프랑스에 가서 한 공연이었어요. 어떤 근데 제가 너무 놀란 게 그 내가 말했던 그룹들이 다 있었어요. 뭐 FX, 슈퍼주니어, 그리고 샤이니 이런 그룹들이 그때 당시 유명한 2세대 그룹들이 다 있었던 것 같아요. 프랑스 사람들이 같이 떼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랐던 게 아니 한국 노래를 저렇게 떼창한다고? 그런 거 있잖아요. 세계의 중심에서 사랑을 외치다 이런 문구처럼 그 파리 중심에서 한국 노래가 울려나오다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진짜 희귀하게 접했었던 경험이 있고 그리고 또 네, 제가 생각하기로는 너무 예뻤었어요. 거기에 나왔던 사람들이 너무 예쁜 친구들이 나와서 춤을 또 너무 아름답게 추니까 진짜 같이 따라하고 싶은 욕구가 마구마구 생기는 거예요. 네. 네, 그냥 같은 인간으로서 아 그들이 춤 사이가 너무 예쁘다. 네, 그들이 동작 하나하나가 너무 마음을 사로잡는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와 저렇게 프랑스에서 막 떼창을 할 정도면 조만간에는 머지않아서 세계에서 떼창을 하겠는데 이런 생각을 잠깐 했었던 적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한국으로 와가지고 BTS를 접했잖아요. 제가 BTS를 제일 처음 접했던 것이 중국이었어요. 중국에서 대접했어요? 네. 탈북하면서? 네. 중국에서 제가 청도에서 7일간 머물렀거든요. 어떤 남성 그룹이 나와서 막 춤을 추는 거예요. 근데 저는 잘 모르죠. 어떤 그룹이 잘 나가는 그룹이고 어떤 그룹이 그냥 그런 그룹인지 잘 모르는데 그 자갓집 아버지가 있었어요. 우리 하숙집 아빠가 그 아저씨가 있었는데 아저씨가 그러는 거예요. 쟤네 엄청 잘 나가는 애들이라고. 그 중국 분이셨을 거 아니에요? 한국 분이셨어요. 근데 그분이 브로커로 중국에 나와서 활동하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저 친구들이 굉장히 잘 나가는 친구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 저 친구들이요? 전 처음 보는데요? 네, 이름이 뭔데요? 하니까 그때 BTS래요. 그래서 방탄소년단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왜 촌스러워요? 방탄소년단? 네. 아니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소년단 우리 알잖아요. 그치, 우리가 생각하는 최저선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조선소년단도 아니고 방탄소년단원이래. 그래서 막 너무 웃겼던 기억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는 아 이름이 촌스럽다 생각했는데 이상하게 하늘을 찌니까 왜 그 이름도 그렇게 폼나 보이는지 사람이 마음은 이렇게 갈대랍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또 K-팝 많이 접하면서 그 사람들이 아까 춤 사이가 아름답고 그랬다 했잖아요. 네. 그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 춤이라던가 이런 거 북한에 있는 젊은이들이 많이 따라해요? 춤은 잘 따라하는데 노래는 솔직히 따라하기가 힘들어요. 북한 사람들이 정서에 조금 안 맞아요. 너무 비트가 빠르기 때문에 차라리 노래 쪽은 발라드 쪽이 더 맞지. 아직까지는 그 아이돌 노래는 아이돌 노래는 조금 어렵고.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방탄소년단이 이상하게 하늘을 찌르잖아요. 그때 제가 한국에 와서 그 생각을 한 거예요. 야, 한국이 이걸로 엄청 떼돈을 벌겠는데? 그러니까 엄청난 돈을 벌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다른 무엇보다 이 부분이 압도적으로 월등히 앞서 있으니까 이 엔터테인먼트 사업이 그냥 대박을 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잘 나가잖아요. 얼마 전에 이제는 네, 대기업들도 막 인수하고 네, 그 정도로 그러니까 여기 한국에서의 어떤 지분 싸움이 아니라 이거는 세계를 대표하는 그룹이기 때문에 좀 글로벌적인 차원에서의 그 세력 다툼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한국 아이돌만이 어떤 포인트가 있어요. 어떤 거요? 똑같은 남자들이 나와가지고 노래 부르고 춤추고 끼를 발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예전에는 남자라고 하면 남성이 어떤 멋있음, 남성의 남성다움, 퍼스, 네, 이런 강함. 거를 유럽에서는 주장을 했는데 처음으로 아이돌 그룹들 중에서 그런 퍼스 넘치는 사람은 별로 눈에 안 띄었어요. 제가 처음으로 접한 그룹에서도 그렇고 근데 그게 이제는 세계로 먹혀가지 않나. 그러니까 아름다움의 정리를 하는 방식을 바꾼 것 같아요. 남자라면 이렇고 여자라면 이래야 된다가 아니고 그냥 아름다운 건 아름다운 거다. 네, 그러니까 남녀 구분을 두지 않은 것 같아가지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여행 브이로그를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여행을 막 하는데 미국에 있는 교민들이 도움을 주겠다고 왜냐면 사우스 코리아에서 왔으니까 도움을 주겠다고 막 자기들 방으로 초청을 해요. 이 사람도 솔직히 그 한류의 덕분에 초청을 받아가지고 남 모르는 교민들이 집으로 간단 말이에요. 아, 안녕하세요 구독자분들 뭐 모르는 질문 있으면 댓글 남겨주세요 이러면서 들어가는데 앞에 전국의 사진이 떡하니 붙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집안이 다 BTS 뭐 블랙핑크 도배가 되어 있어요. 그런 유명 아이돌들로.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근데 다 예쁘장하거든요, 사실. 그래서 와 이제는 완전히 깨버렸구나 미국에서. 솔직히 그렇잖아요. 우리가 생각하건대 경제의 중심을 하면 우리는 뉴욕을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는 한류 문화의 중심하면 이제는 서울을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한류라는 거는 문화라는 거는 정신세계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경제의 중심보다 더 뜻이 있고 더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또 나 이렇게 이야기 나누다 보니까 궁금한 게 네. 제가 이제 장미 씨랑 같이 여행을 다니면서 같은 노래를 듣는 것이 막 박수 치고 너무 맞아요, 맞아요. 그랬거든요. 그랬죠. 같이 듣는다 막 이러면서 그랬는데 그것처럼 우리가 네. 거기에 나오는 가사들 하나하나 가지고 공감을 하고 막 이랬잖아요. 근데 맞아요. 그 외국에서도 그런 가사를 보고 번역하면서 공감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공감의 시대라고 불리우는데 그 가사를 처음에 이렇게 들었을 때 네. 북한에 있을 때 네. 어땠어요? 원래 가사는 너무 좋았죠. 멜로디도 좋았지만 사실 가사가 더 좋았어요. 북한의 가사는 다 김정은, 김일성 이런 사람들이랑 무조건 사상적인 거니까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랑에 대해서, 아픔에 대해서, 이별에 대해서 너무 감정을 진솔하게 풀어내니까 사실 와닿았던 거예요. 평생은 안 듣다가도 우울한 일이 있을 때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우울한 일이 있을 때, 기쁜 일이 있을 때, 일상에서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만 그 노래를 들었던 것 같아요. 그만큼 마음에 와닿았다는 거죠.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그냥 책에다 그 가사를 이렇게 적어놓고 있는 친구들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뭐 노래 전체를 다 적는다기보다는 그냥 딱 마음에 드는 문구 이렇게 적어가지고 다니는 친구들도 있고 정말 너무 좋았어요. 예전부터 발라드도 그랬고 좋은 가사들이 많았어요. 그러면 그 북한에 있는 친구들은 이렇게 같이 모여서 그 힙합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발라드 노래를 네. 이렇게 같이 들을 때 부르거나 이렇게 할 때 있어요? 노래를 같이 부르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네. 듣기만 하고 그런 거는 듣는 것도 같이 단체로는 안 들어요.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친구가 나한테 그 노래 파일을 줬어요. 그러면 각자 듣는 거예요. 그거를 단체로 행동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너무 위험이 뒤따르기 때문에 나중에 말이나도 그렇고 수습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럼 그 파일은 어떻게 네. 받아요? 그것도 똑같이 USB로 받아요. 여기서처럼 온라인으로 들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북한에서 노래를 들었다가 하면 무조건 오프라인 파일로 주거니 받거니를 해요. 북한에서 제일 많이 불렀던, 그러니까 많이 들었던 노래. 많이 들었던 노래요? 백지영의
총 맞은 것처럼? 아니, 총 맞은 것처럼 아니고. 잊지 말아요? 잊지 말아요. 우리 서로 사랑했는데 이제 우리 헤어지네요. 그 노래를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 노래가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요? 네. 백지영님의 노래가 많이 들어왔었어요. 그랬구나. 그리고 이제 그 가수 이름이라던가 네. 이런 거는 다 거기서 나오니까 네. 가수 이름이랑 친구들이랑 같이 나누고 이렇게 하겠네요? 그렇죠. 근데 임재범 씨의 이름은 많이 떴었어요. 아, 그래요? 네, 가수 이름도 김종국 씨 이름도 있었고, 근데 우리가 노래를 들을 때 가수를 보진 않아요. 영화를 볼 때는 이상하게 또 그 마지막까지 지켜보니까 마지막에 누가 나오는지 쭉 올라오잖아요. 그거는 보는데, 노래를 들을 때는 그냥 그게 어떤 가수인지는 모르고 불렀던 것 같아요. 어제 같이 다니면서 보니까 장미 씨가 굉장히 노래를 많이 알더라고요. 제가 많이 하는 편은 아닌데, 언니. 아니야, 많이 알더라고요. 제가 모르는 노래도 많이 알고. 저는 좀 좋아하는 가수의 노래만, 그러니까 가수, 한번 예를 들면 아까 잔나비처럼 하면은, 잔나비나 빅뱅 하면 그 사람들의 노래를 다 세트로 이렇게 듣는 타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골라서 듣는 게 아니고, 네. 제가 좋아하는 가수가 앨범을 냈다 하면 그냥 다 듣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듣다 보니까, 가수 위주로 들어요. 나는 언니 추천곡 리스트. 추천곡 리스트. 그래가지고 네. 나보다 더 폭넓게 아는 것 같더라고 느낌상. 왜냐면 내가 모르는 노래도 막 알고. 근데 멜로디는 아는데 가사는 가사는 몰라요. 나도 그래서 그런 건 많아요. 노래방 가서도 노래를 고를 때 굉장히 애를 먹어요. 왜냐면 아는 노래 없거든요. 거의 몰라요. 멜로디는 항상 흥얼흥얼은 되는데 정작 다 알지도 못해 그것도. 그래서 미끈하게 첫 시작부터 끝까지 아는 노래가 없어요. 한 개밖에 없어. 그렇구나. 아니 나는 늘 궁금했던 거 K-팝을 이제 보면서 거기서 북한에서 볼 때랑 여기 와서 볼 때랑 이제 북한에서는 몰래 봤잖아. 근데 한국에 와서는 그냥 보잖아요. 근데 마음 놓고 어떻게 달라요? 그 마음을 졸이면서 보는 게 훔친 사가 더 맛있다는 말을 알아요? 알았어. 이게 몰래 몇 개 없을 때 볼 때는 너무 단맛이야. 꿀맛이에요. 보고 또 보고 재생해서 또 보고. 근데 여기는 또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걸 볼지 몰라서 끝끝내 선택을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아 진짜. 유튜브에 들어가서 뮤직 하나 봐야겠다라고 들어갔는데 너무 많아. 그러면 스크롤을 클리다 나중엔 다른 거나 봐야겠다고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대신 선택의 여지는 많아졌지만 그렇게 정작 제대로 선택을 못한다. 또 그때처럼 그렇게 막 흥미진진하고 빠져서 보지는 않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계속해서 무한 재생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가사를 기억했는데 여기서는 가사가 기억되는 게 아니라 기억해야 돼. 그러면은 북한 청년들은 드라마를 더 많이 알아요? 아니면은 노래를 더 많이 아는 것 같아요? 드라마. 당연히 드라마가 압도적이에요. 노래보다는. 네. 그래서 나는 솔직히 한류 하면 영화 배우들보다는 아이돌들이 좀 더 대표성이 있잖아요. 난 처음에 이해를 못했어요. 왜요?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아이돌들보다는 그 노래보다는 아까 영화에도 치중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걸그룹이나 그냥 아이돌 그룹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거예요. 네, 노래보다는 영화에 좀 더 집중을 하다 보니까 나는 한류라고 하면 당연히 배우들일 줄 알았거든요. 근데 여기 와서 보니까 아니에요. 우리 구독자님들, 북한의 청년들이 지금은 드라마가 그쪽엔 그래도 아직까지는 북한에서는 드라마가 좀 더 대세이고 한류로서는 우리 구독자님들께 한류에 관련된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장미 씨랑 같이 이야기 나눠보니까 특히 장미 씨는 한류에 관련된 걸 더 많이 알더라고요. 뭐 K-팝이든 뭐 드라마든 뭐 안 보는 게 없었는데 그 중에서도 제가 궁금했던 건 드라마를 몰래 보고 이랬는데요. 한국 물품을 너무 많이 아는 거예요. 맞아요. 우리나라 물품이 그게 들어간다는 건 알고 있지만 그것도 드라마처럼 몰래 사용할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거 어떻게 접하고 어떻게 사용을 그러니까 구매라든가 그런 걸 어떻게 할까 이게 궁금했거든요. 한번 들어보려고 하는데 처음 어떻게 접했어요? 제가 처음 접했던 거는 중학교 2학년 때였어요. 엄마가 패딩을 하나 사오신 거예요. 이게 노란색 패딩이었는데 너무 예뻤어요. 근데 제가 그때 상표를 보는 습관이 있었단 말이에요. 어린 나이에도 어디 제품인지 굉장히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딱 봤는데 메이드 인 코리아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엄마 이거 우리나라 거다. 우리나라 진짜 옷 예쁘게 만드는데 이러면서 막 그랬어요. 근데 보니까 북한 건 줄 알고. 북한 건 줄 알았던 코리아라고 거예요. 하니까. 코리아니까 북한 건 줄 알았던 거예요. 근데 보는데 그게 한국말로 다시 적혀져 있었어요. 대한민국. 이거는 뭐지? 무슨 뜻이지? 그러니까 그때는 남조선이라고 알았지 대한민국이라고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엄마한테 물어보니까 엄마가 이거는 여기 나라 게 아니고 남조선 거라고 말해준 거예요. 남조선이라고 하면 알아들었어요. 근데 왜 여기는 대한민국이라고 썼지?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그냥 그러더라고요. 길게 얘기는 안 해주고 조선을 기준으로 북조선하고 남조선이라고 말하는 거지 그 나라 호칭은 대한민국이라고 여기도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고 하지 않냐 그러는 거예요. 역시 어머니. 그래서 내가 그때 저기 남쪽 나라는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를 쓰는구나 이렇게 알고 그렇게 있었어요. 알고 있었구나. 네. 역시 그 노란 옷이 어머님이 설명해 근데 주신 옷이 내가 그 노란 옷을 너무 아껴가지고 대학교 때까지 입었어요. 진짜 오래오래 입었어요. 2학년에 사가지고? 네. 얼마나? 중학교 2학년 때는 엄청 컸던 거예요, 옷이. 그래가지고 그때는 잘 못 입고. 근데 엄마도 너무 예쁘니까 옷을 사오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한국 제품이라는 거를 접했었죠. 근데 신세계였어요, 진짜. 너무 예쁘고 너무 따스하고. 진짜 그 옷을 달라고 많은 유혹들이 있었지만 제가 잘 넘겼어요. 대한민국을 보호하고 있었네요. 겨울만 되면 그 옷을 입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애들한테 자랑을 하는 거죠. 봐라 예쁘지? 이러면서. 그럼 자랑할 때는 그 말을 못했을까요? 애들이 물어보는 거죠. 어디 있거니? 하면 이거 남조선 제품이래 이러면서. 근데 그렇죠. 아이들은 사상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말 할 때 중요하게 그 남조선 걸 입었니? 막 이런 게 없었다는 거죠. 그랬어요. 그렇구나. 오로지 그 옷에 집중이 돼서 이런 말을 하면 우리 집이 어떻게 손해를 되겠구나. 보고 그런 건 뭐 없고. 이런 생각을 안 해봤던 것 같아요. 그냥 막 자랑을 했던 것 같아요. 나 저 옷 한 번만 입어보고 네. 싶다. 그 생각만 했을 맞아요. 거예요. 한창 못 부릴 때잖아요, 또. 맞아요. 관심 있을 때. 그 다음에 남조선 제품 이렇게 접했던 게 내가 그때 치담이 굉장히 심했었어요. 그러니까 별치 않아도 이게 입에서 피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야 이거 안 되겠다 해가지고 송염이라는 치약을 사왔는데 그것도 한국 거. 그게 한국 거였어요. 근데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그러니까 그거를 한 달 사용하니까 진짜 깨끗해졌고요. 그리고 그 맛이 살짝 성념의 맛이 그 소나무 느낌, 향이잖아요. 소나무 향에 플러스 소금이 들어간 거잖아요. 근데 그 맛이 너무 좋은 거예요. 저는. 상쾌하지. 네, 상쾌했어요. 진짜로. 그래서 저는 마지막 여기 한국에 오기 전까지도 성형 썼어요? 성염을 썼어요. 그때 뭐 2080부터 시작해서 많은 치약들이 나왔지만 저는 한번 꽂히면 끝까지 쭉 가는 성격이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성염을 썼었어요. 내 인생의 한 부분이었어요. 그 정도로. 아니, 그러면 이제 어머님은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시장에서 그렇게 사주셨다고 하는데, 이제 장미 씨가 직접 나가서 사는 경우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구매를 해요? 제가 대학교 가서 제가 자가했던 집이 남조선 제품을 팔았어요. 한국 제품을 팔았던 집이에요. 다행히도. 그래가지고 그때는 그냥 소소하게 샴푸, 린스 이런 것만 구매를 했었고 그때 그것도 많이 들어왔어요. 그 속옷도 많이 들어왔었는데 그런 것도 많이 구매를 했었고 그때는 또 북한하고 한국하고 이렇게 협력을 해가지고 개성공단이 활발히 움직일 때예요. 그래서 개성공단 제품도 많이 들어왔었거든요. 저희 때는. 근데 같은 제품이라고 해도 중국에서 워낙에 짝퉁, 모방 이런 걸 많이 해가지고 가격이 달랐어요. 그러면 똑같은 한국 제품이지만 진짜 한국 제품이랑 찐품을 파는 것이 있었고 가품을 파는 것이 있었어요. 한국 거도? 네, 한국 것도 그래서 가격이 여러 가지였어요. 진짜 웃긴 게. 그럼 그거를 어떻게 구분을 해요? 조금씩 디테일적으로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많이 내가 왜냐하면 사용을 다르겠네. 해봤다라고 하면 가만 보면 굉장히 어설퍼요. 중국 제품은. 그래서 중국에서 만든 가품은 네, 가품은 엄청 어설퍼가지고 이거는 진품이 아닌 것 같아요 라고 말하면 진짜 아가씨는 눈치가 빠르네 이런 식으로 말을 많이 했어요. 근데 그런 제품을 파는 집들이 당당하게 나 한국 제품 판다 이렇게 오픈을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뭐 친구의 소개라든지 이런 식으로 제품을 구매했어요. 제가 화장품을 살 때도 한국 제품을 쓰고 싶다 그러면
제가 알고 있는 집이 없잖아요. 그러면 친구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든 딱 알게 되거든요. 아, 이런 제품 사고 싶은데, 특히 화장품 쿠션을 그때는 우리가 안 썼어요. 북한은 피아스라고 해가지고 바르는 거를 썼단 말이에요. 근데 친구가 처음으로 내 생일날에 선물을 해준 거예요. 여기 그 팩트를 선물해준 거예요. 이 브랜드 어디 거였어요? 우리나라 거? 헤라였어요. 헤라였어요. 아모르퍼시픽 거? 네. 아, 헤라가 그거예요? 아모르퍼시픽. 그래서 써봤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가벼운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완전 내 취향이다. 나는 왜냐면 화장을 잘 안 하잖아요. 근데 한 번씩 화장을 할 때마다 귀찮은 거예요. 이거 전반적으로 맞아. 이거 손으로 비벼 바르는 게 너무 귀찮아가지고 이거 어디 거냐고 하니까 이거 한국 건데 너 쓰겠냐 해가지고 그러면 나 좀 소개를 해달라. 나 이건 너무 좋다 해가지고 그때 친구 소개로 또 한국 제품을 구매했었어요. 그 가격은 어느 정도? 화장품 같은 경우 어느 정도 돼요, 가격이? 가격은요. 일단 제가 말하는 거는 일단 중국 돈이고 이렇게 돈으로 말할 때는 북한 돈 기준인데 그게 50위안이었어요. 50위안부터 중국돈으로 50위안? 네, 100위안 사이였는데 이게 북한 돈으로 6만 원부터 12만 원 사이였어요. 그래서 엄청 비싼 가격에 형성되어 있었어요. 이게 중국 가품이라고 하면 30위안 정도. 진품이라고 하면 50위안 정도. 근데 사실 지금 모르겠어요. 이게 가품인지 진품인지 나중에는 구분하기 어렵더라고요. 그렇구나. 그 드라마 속에서 저거 꼭 좀 써보고 싶다 이런 거 있었어요, 혹시? 아니면 신기했던 거? 맞다. 그거 하나는 쓰고 싶었어요. 어떤 거? 청소하는데 자체로 미민 돌아가면서 청소하는 거 청소기? 있잖아요. 러버 청소기. 그거는 진짜 쓰고 싶었어요. 그런 중국 제품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냥 딱 한국 제품은 아니라도 중국 제품을 그와 유사한 제품을 많이 쓸 수는 있었어요. 그러면 그냥 한국 물품은 무조건 어떤 집에 가서 사는 거예요? 맞아요. 무조건 집에서 팔고 시장에서 파는 경우도 그냥 상표를 가위로 다 자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상표가 잘나 있다 가면 저희가 아는 거죠. 이거 한국 제품이라서 잘났네. 잘났구나. 그래서 나중에 어떤 경우가 발생했냐면 한국 제품이라고 속여 팔기 위해서 일부러 중국 제품이 상표를 또 잘라가지고 자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봐, 이거 한국 제품이야. 근데 저희가 알 길은 없잖아요. 근데 상표는 잘나 있어. 그럼 이거 한국 제품인가? 이러면서 사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게 통제가 심해지잖아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못 팔고 그냥 암암리에 진짜 암거래 시장에서 이게 유통하듯 그렇게 제품을 샀어요. 그러면 북한 정권도 어느 정도 그 물건을 한국 물건이 들어오는 걸 알잖아요. 알죠. 그럼 다 중국을 통해서 들어오는 거죠? 중국 일반적으로 세관을 통해서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그 세관을 통해서 들어오는데 그거 다 알고 있으면서도 단속을 한다고 하나? 단속을 했죠. 단속을 아. 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단속을 할 때 그냥 집집마다 무슨 문을 열어가지고 그 한국 제품이라는 걸 알려면 상표를 봐야 하잖아요. 그 상표까지 이렇게 뒤져보는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눈에 확 들어오는 거 있잖아요. 쿠쿠 밥솥이라든지 그런 거면 이쪽에서 횟수를 해가죠. 저희 집이 특히 그런 걸 많이 썼어요. 엄마가 이렇게 반찬통이라든지 이런 거는 라겐닭 같은 거. 네, 맞아요. 그런 걸 엄청 신경을 쓰고 그런 걸 구입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진짜 애들한테 자랑도 많이 하고 도시락 사가지고 가면 이거 엄청 예쁘지, 이거 한국 제품이래, 이렇게 자랑도 하고 그랬었는데 눈에 확 띄면 그런 걸 헬스가지 일반적으로 옷장까지 뒤지면서 그렇게 일일이 하긴 하진 않아요. 그래서 제일 신경 쓰였던 게 치약은 사실 신경이 좀 쓰였는데 또 치약을 보려면 세면장으로 들어가야 하잖아요. 근데 세면장에서 들어가는 사람은 없어요. 사는 사람들은 사실 긴장을 해야죠. 근데 사는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책임을 따지지 않기 때문에 살 때도 긴장하면서 사진 않았고요. 술 때도 그랬던 것 같아요. 술 때도 왜냐면 단속당했던 적이 한 번도 없잖아요. 그랬으니까 긴장을 할 리가 없죠. 제일 많이 들어가는 제품이 뭐예요? 제가 보기엔 화장품하고 지금 그리고 샴푸린스 이런 게 제일 많이 들어온 것 같고 그리고 옷은 지금은 좀 뜸해졌어요. 옛날에 개성공단이 이렇게 돌아갈 때는 많이 들어왔었는데 지금은 한국 제품보다는 중국 제품이 옷 같은 경우는 많이 들어오는 것 같고 그리고 맞다. 정수기를 정말 애용해서 썼어요. 거기에서요? 그럼 정수기도 들어가요? 정수기도 별의별 게 다 들어와요, 사실. 마음만 먹으면 별의별 걸 다 살 수 있어요. 어머, 웬일이야. 그 정수기는 근데 전기가 없으니까 쓰기 아니에요. 정수기라는 게 여기 위에 무슨 이렇게 둥그랗게 물을 정화시키는 그런 장치가 있었고 그 밑에는 덜들이 이렇게 막 있었어요. 덜들을 넣은 통이 있었는데 저희 아빠나 엄마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물에 굉장히 민감했어요.
그래서 물 맛을 딱 보고는 이게 어디 물인지, 이게 수돗물인지 아니면 무슨 어디 다른 지방물인지를 알아맞힐 정도로 물에 엄청 민감했어요. 그래서 정수기는 진짜 자주 썼던 것 같고 그냥 쭉쭉 우리 생활에서 늘 정수기가 함께 했었고 이게 TV 같은 것도 맞아요. TV는 근데 한국 제품을 못 써요. 티가 나니까 일단 못 쓰고 중국 제품이 많이 들어오는데 북한에서 중국 제품을 쓰지 말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중국하고 협력을 해가지고 중국에 있는 그 TV들을 나라가 다 사들인 거예요. 다 사들이고 그 위에 로고만 다 바꿔서 내보낸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웃기는 상황이냐면 똑같은 중국 제품인데 이게 나라에서 중국 제품을 사다가 로고 바꾼 거는 500불이고 제 중국 제품은 200불인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어느 걸 쓰고 싶겠어요. 성능이 똑같으니까 당연히 중국 제품을 쓰고 싶은데 나라에서 이걸 쓰지 말라고 했으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500불짜리를 사서 쓰는 거예요. 중국 제품을 바꿔가지고 네. 그냥 그 로고만 딱 똑같이 해놔. 맞아요. 그래서 핸드폰도 우리가 처음에 우리가 받은 핸드폰이 하웨이라고 하더라고요. 중국 핸드폰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거를 로고를 다 바꿔가지고 평양으로 판매가 됐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핸드폰이 다 평양, 아리랑, 뭐 2413 이런 식으로 다 북한하고 연결이 되어 있지만 뜯어놓고 보면 그 부속품은 다 중국에서 가지고 오지 않으면 어쨌든 다른 어떤 나라에서 온 거라고 확신해요. 노트북이라든가 핸드폰 같은 것도 혹시 들어가요? 노트북은 많이 들어왔죠. 노트북 같은 경우에는 그게 레노버, IBM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근데 그게 중국에서 저희가 들여온단 말이에요. 중국에서 직접적인 절차를 밟아서 들어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세관비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이 컴퓨터만큼은 밀수로 들어와요. 그래서 라진이라든지 해산 세관으로 들어오지 않고 시리즈에서 밀수로 들어와가지고 전국 각지로 나가요. 중고 제품이 엄청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저희 집에 또 컴퓨터가 10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150불부터 그 500불 사이에 500불이면 무슨 제일 고급 사양으로 사는 거고 근데 중고 제품들이잖아요 다. 그러면 거기에 별의별 게 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국 제품들도 많았지만 가끔씩은 한국 제품들도 들어왔어요. 여기 또 궁금해하시는 분이 계시던데 그러니까 북한에서 그 컴퓨터 보급률이 어느 정도예요? 기본적으로 뭐 가정에 보통으로 하나씩 있는 건지 아니면 하나씩 있진 않아요. 근데 대학생이 있는 집이다 하면 무조건 있어요. 하나씩. 대학생 있는 집이라. 대학생들은 무조건 노트북을 가지고 있어요. 말했잖아요. 150불이면 산다고. 근데 북한 대학 아들을 공부시키는 집은 그 정도 돈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보통의 사람들은 결과적으로는 컴퓨터를 다 갖고 있는 건 아니겠네요. 보통의 사람들은 당연히 갖고 있지 않죠. 핸드폰은 당연히 하나씩은 갖고 있을지 몰라도 노트북은 갖고 있지 않는 것 같고 또 그리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데스크탑을 사용하지 않아요. 북한은 전기 사정이 너무 긴박하기 때문에 데스크탑을 아예 사용하지 않고 다 노트북을 사용해요. 그래서 북한에서 컴퓨터라고 하면 그냥 노트북으로 다 인식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아예 그걸 켜놓고 사용할 수 없으니까 그냥 노트북을 들고 다니는 거죠. 그리고 이걸 어떻게 또 사용하냐면 전기가 안 온다고 했잖아요. 태양열이랑 배터리를 연결해가지고 그럼 배터리가 막 충전을 할 거잖아요. 그러면 또 여기로 들어오는 게 12V예요. 12V를 220V로 넘겨야 하잖아요. 그러면 220V 변환기를 확 돌려요. 그래서 그 220V를 뽑아서 쓰는 거예요. 북한의 그 전기 볼트가 기본적으로 다 220볼트예요? 220이랑 110이 있어요. 220이랑 110. 그러니까 기본 가정집에서 쓰는 볼트. 220이죠. 110이 있었던 이유는 일본 가전제품이 한때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저희도 일제품이 많다 보니까 그때 110볼트 체계를 만들어 놨는데 이제는 거의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이 220볼트를 쓰는 것 같아요. 그 220볼트라고 알고 있으면 되겠네요. 오늘은 제가 장미 씨에게 좀 듣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 뭐죠 언니? 한국에 와서 영화를 봤는데 네. 그 영화가 국제시장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며칠 전에 넌지시 국제시장 봤냐고 물어보셨네요. 그렇죠. 네, 저는 은근슬쩍 막 이렇게 물어보는데 봤다고. 네. 근데 그거 너무 감동이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네. 거예요. 그래서 그러냐고 그럼 같이 하자 이래서 네.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국제시장 어땠어요? 난 그걸 보면서 일단 전쟁의 참혹함을 느꼈어요. 생리별이라는 게 정말 너무 가슴을 아프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가 있었죠. 마지막쯤에 살아가는 게 참 힘들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옛날 사람들이 짊어져야 했던 가장의 무게를 느꼈어요.
그 제가 느꼈던 바에 대해서는 이제 뒤에 가면서 점점 얘기를 할 건데 처음에 느꼈던 두 가지. 일단 전쟁의 참혹상, 두 번째는 그때 당시 가장의 짊어졌던 짐. 그렇게 두 가지였거든요. 이사에서는 많은 돈을 벌기가 힘드니까 그때 당시 돈 벌기 위해서 서독에도 가고 또 전쟁에도 나아가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그때 와이프한테 보낸 편지가 있어요. 주인공이 뭐라고 쓰냐면, 만일 우리 자식들이 이런 험한 세상을 만났더라면, 우리 자식들이 이런 전쟁 난리통에 죽어갔더라면 어땠을까? 그러면서 본인이 겪는 게 더 마음 편하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너무 네, 그게 너무 네. 진짜 그런 거를 감동이었어. 보면서 아, 전 세대들이 희생이 있어서 오늘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맞아요. 네. 그리고 또 이제 그 가장이잖아요. 그 부분에서도 그때 제가 장미 씨한테 잠깐 들었던 건 가부장적인 이야기가 과연 꼭 나쁜 말인가. 그렇게 좀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고 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가부장적이라는 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가장이 모든 거를 다 책임지고 결국에는 돌보잖아요. 이 사람이 그 동생들이라든지 자식들을 더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본인이 희생을 해요. 목숨을 건 사투를 벌리거든요. 탄광에 들어가서 일을 하는 것도 그 마지막에 갱도에 딱 내려가기 전에 그 독일어로 뭐라고 하냐면 살아서 봅시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다시 말해서 목숨을 건 돈벌이인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전쟁에 나갔을 때 역시 그것도 역시 목숨을 건 거잖아요. 베트남. 네. 그래서 정말 이렇게까지 돈을 벌기 위해서 목숨을 내걸고 뭐 일하고 이게 진짜 너무 지금으로서는 생각하기 어렵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 동생을 만나는 그 부분에서도 그렇고 너무 눈물 났죠. 그거를 보면서 또 느꼈던 게 뭐냐면 과연 우리가 이렇게 좋은 세상에 살고 있는데 그분들이 그 희생을 우리는 어떤 부분에서 위로를 해드리고 있는지. 그러니까 마지막 부분에 그게 잘 표현이 된 거예요. 돈을 많이 받자고 자식들이 꽃분이인가 그거를 팔라고 하잖아요. 근데 아빠가 버럭 소리를 질러요. 그러니까 항상 그래요. 난 진짜 우리 아빠가 대화가 안 통한다. 그러니까 요즘 젊은이들이 그러잖아요. 꼰대라고. 얘기가 안 된다고. 근데 꼰대들만이 갖고 있는 사연이 있는 거야. 아빠 나 이만하면 잘 살았지. 그러면서 아빠랑 유일하게, 그러니까 해상을 쫙 하잖아요. 아빠랑 유일하게 연결되어 있는 그 끈이 꽃분이네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꽃분이를 떠나보내면 영영 아빠와 연결고리가 끊어질 것 같으니까 주인공이 끝끝내를 못 파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대목도 참 마음이 찡했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그 세 분을 보면서 무슨 생각했는지 알아요? 그렇게 정말 무슨 꼰대 소리 듣고 뭐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어쨌든 그 시대에는 그 험악한 세상, 가장 처참했던 그 시대를 통과하신 분들이잖아요. 그 시대를 통과해서 지금의 이 사회에 엄청난 기여를 하신 분들인데 그분들은 그래도 어쨌든 자식에게 나 같은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물려주지 않기 위해서 더 노력을 했고 또 발전을 했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세상에 살게끔 우리를 한테 만들어 줬잖아요. 근데 북한의 기성세대들은 뭘 했을까? 열심히 일하던 그 시기가 있었대요. 있었는데 그 희생을 북한 정권이나 사회가 뭐 이렇게 개방을 안 하고 사국 정치를 하다 보니까 다 물거품으로 만든 것 같아요. 봐요. 저쪽에서는 막 그 석탄이랑 이게 소독에 보내잖아요. 돈을 벌어. 근데 북한에서는 그때 그거를 뭐라고 비난했냐면 제가 알기로는 소독에 그거를요? 소독에 보내잖아요. 근데 북한에서 뭐라고 비난했냐면요. 인신매매를 한다는 식으로 비난을 했대요. 내가 듣기로는. 그러니까 빨리 경제를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는 다 동원해가지고 한 거죠. 뭐든 참고 견뎌야 되는데 아니 그러니까 진짜 이해가 안 가는 거죠.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스몰을 지금 소독에 가서 그 소독에 가서도 갱이 무너졌을 때 자기들 국민이 아니라고 그거를 막 그 파헤치는 작업을 안 해요. 그래서 거기 같이 있던 사람들이 한무들이 막 들어가서 막 죽은 사람을 실어내오고 쓰러져 있는 사람을 일으켜 세우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랬던 이유가 나중에 잘 살아서 우리가 보여주겠다. 그게 그렇죠. 와신상담인 거죠. 그 순녀를 삼키면서 미래를 생각했던 거죠. 맞아요. 근데 언니 그 동생이랑 만나는 장면에서 막 울었잖아요. 근데 나를 더 슬프게 했던 건요. 이게 말이 안 통해서 막 이렇게 주고받는 것보다 아빠는 어떻게 살았을까라는 생각했어요. 끝끝내
이거 막둥이 때문에 아빠가 결국에는 배에 북한에, 못 오르고 남았잖아요. 근데 결국엔 아빠의 삶은 지옥이었겠구나. 죽을 때까지 그 막둥이를 찾아다녔겠구나라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마음이 아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튼 그거는 진짜 그러니까 생이별, 그러니까 전쟁으로 인한 이별을 거기서 보여준 거죠. 참혹상. 이 와중에 또 이제 가부장적이고 가장이라는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또 그리고 기성세대가 다 우리 아버님 어머님 세대잖아요. 아버님 이야기를 자꾸 또 궁금한 게 아버님도 어쨌든 거기서 열심히 사신 분이잖아요. 저희 아빠는 열심히 살았죠. 거기서 사실 때 그 사회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저런 게 없었어요? 불만 같은 게. 그러니까 우리 아빠는 나중에 불만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때 당시는 90년도였어요. 그러니까 그 세계를 모르잖아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모르니까 그냥 아빠는 우리 자식들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살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계속 하시고 돈을 벌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늙음하게. 근데 우리 아빠가 뭐 50에 돌아가셨으니까 뭐 엄청 늙음하기라는 말을 하기도 요즘 그게 조금 그래요. 중년인데 50대가. 네. 근데 아빠가 그런 말을 그때 한 50대를 좀 해가지고 그런 말을 계속 하셨어요. 나는 캐나다 같은 데서 좀 동물이랑 보면서 끝없이 달리고 싶다. 그러니까 아빠가 너무 무거웠던 거예요. 그 무게가 너무 무거웠어가지고 그런 말을 계속 하셨나 봐요. 아무 생각 없이 그 자연의 바람을 맞으면서 짐승들이 너니는 그거에 걷고 싶다고. 그러셨구나. 네. 진짜 그래요. 저희 엄마도 그러더라고요. 그 영화를 보면서 봐봐라, 저렇게 그 옛날 분들이 엄청나게 노력을 했기 때문에 국민들이 저렇게 노력을 다 같이 해가지고 했으니까 저렇게 일어설 수 있었던 거예요. 지금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는 거는 진짜 무조건 50대, 60대, 70대 그분들 다 공이에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물론 그분들이 털을 닦아놨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잘 나아갈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터전을 잘 닦아놓으신 거죠. 그렇죠.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가 계속 점진적으로 계속 발전하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대단한 것 같다고 생각하는 게 그 70년 만에 그러니까 전쟁 터지고 나서 그걸 70년 만에 지금 이 수준으로 끌어올린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대. 북한은 저렇게 고립되고 참 똑같은 이 한반도 지도를 보면 이렇게 하나잖아요. 좀 이렇게 다를까. 이념의 차이가 이렇게 큰 차이를 만드는구나. 삶의 생각을 했어요. 이제는 완전 문화가 다를걸요. 그래서 저는 그냥 같은 한반도에서 오기는 왔지만 그냥 외국에서 왔다고 생각해라. 왜냐하면 이제 문화가 너무 다르고 살아왔던 삶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이제는 맞아요. 공감대가 거의 형성되어 있지 않아요. 물론 김치를 좋아한다든지. 근데 요즘 친구들은 김치도 안 좋아해요. 햄버거를 좋아해. 맞아. 우리 그래서 아이들도 이제는 그래. 그나마 유일하게 연결되어 있던 그 식문화까지도 바뀌었기 때문에 근데 그래도 언어는 같으니까 이 언어가 같다는 건 정말로 크고 대단한 힘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외국에서 왔다고 생각해라. 그게 더 정신건강에 이로울 거다. 제가 그러고 말하고 있거든요. 이해하려고 하면 끝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데 왜 이러면 스트레스만 받고 이해 안 되는 지점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제는 그러기보다는 아예 그냥 다른 문화라고 인식을 하고 받아들이는 게 더 편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기성세대분들은 다른 문화라고 받아들이지 않는 거 알죠? 그때 이제 그 국제시장에 나오셨던 그렇게 열심히 사셨던 분들이 지금 탈북민 유튜버를 다 시청해주시는 세대인 거예요. 그쵸. 그래서 누구보다 애정이 많으시고. 그렇죠. 내가 여론조사를 봤는데 너무 웃긴 결과가 뭐냐면 북한을 적으로 생각한다라고 생각하실 분들이 이 50대 이상의 분들이 다 북한을 적으로 생각하고 있대요. 근데 우리 한반도는 같은 민족이고 통일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이분이 압도적으로 높더라고요. 그러니까. 젊은 친구들은 북한? 뭐 적인가? 근데 북한 통일해야 된다? 에? 북한이랑 우리가 뭔 상관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애정이 많은 만큼 애증의 관계. 그렇죠. 네. 애증의 관계. 네, 그렇잖아요. 사랑의 반대말은 붕어가 아니거든요. 무관심이거든요. 그만큼 엄청난 사랑을 갖고 계신다는 맞아요. 말씀이고, 저희가 이렇게 발전하고 또 성장할 수 있는 가장 큰 요인이 그분들이 아낌없는 찬사와 지원, 사랑을 주시기 때문에요. 그렇죠. 우리가 유튜브를 할 수 있는 이유도 맞아요. 네, 그런 거죠. 아니, 그러면서도 막 이렇게 나는 처음에 몰랐어요. 연령대가 그렇게 높은 줄을 몰랐거든요. 근데 그렇게 연령대가 보니까 그 통계에 나오잖아요. 우리는 눈으로 딱 보잖아요. 높은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진짜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막 순간에 뭔가 통일이 돼서 합쳐진다 해도 나는 우리 기성세대 분들이 그 애증의 관계를 갖고 있는 분들이 계셨을 때 좀 있으면은 그래도 그분들이 또 어떠한 가교 역할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근데 그거마저 점점 옅어지는 거지. 통일이 된다고 해도 오랜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근데 그 서덕이랑 동덕이랑 통일됐을 때 서덕 여자들이 그랬대요. 나는 동덕 여자들보다 차라리 프랑스 여자들이랑 취향도 비슷하고 문화도 잘 맞는다, 말도 잘 통하고 이랬대요. 네. 근데 오늘이 독일이 있기까지는 이 두 나라가 통일이 됐기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너무 잘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지나면 다 해결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시간이 약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막 그렇게까지 비관적으로 보진 않아요. 아주 낙관적으로 보진 당연히 않죠. 이게 뭐 시스템도 달라, 사회 경제 제도도 달라, 막 문화 수준도 달라. 이거를 합치는 일이 마냥 좋지만은 않은데 그래도 우리는 언어의 공통성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좀 더 큰 역할을 해주지 않을까. 시간이 지나면 나처럼 언니처럼 자연스럽게 녹아들지 않을까. 저 아직 한국에 온 지 3년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희망이 있다. 나 같은 사람들을 보면 그래도 희망을 가지시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장미 씨가 한 번씩 출연할 때마다 아 장미 씨 같은 젊은 청년들이 더 많이 왔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통일이 빨리 하려면 탈북 더 많이 해야 돼요. 먼저 온 통일이라고 그랬다면서요. 그러니까 먼저 온 통일이 이렇게 젊은 친구들이 많이 온다고 하면은 확실히 달라요. 확실히 달라요. 오늘은 조금 그동안에 다루었던 주제하고 좀 다른 주제 좀 이야기 나누고 싶어서 긴장되네요. 네, 어떤 그렇죠. 질문을 하실지. 긴장하시라요. 제가 영상들에게 항상 질문하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 가장 중요한 게 있거든요. 자유에 관련된 거예요. 자유. 네. 근데 자유라는 게 되게 광범위하잖아요. 그런 그렇죠. 자유하는 어떠한 것을 그렇죠. 딱 정의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근데 그거 아세요? 세상에 절대적인 자유는 없어요. 나는 지금 자유로운데 자유롭지가 않아요. 근데 사실은 나 그거 마음 충분히 이해해. 그래서, 이런 주제라면은 되게 이 주제를 누구랑 같이 할까 너무 하고 싶었는데, 장미 씨라면 되게 솔직하게, 과감하게 할 수 있겠다. 이래서 제가 오늘 초대했습니다. 장미 씨는 그거 어떻게 그런 생각을 왜 했어요? 자유롭지가 않다 그거에 대해서요. 사실 제가 북한을 떠나올 때 저한테 자유는 여행이었어요. 북한에 있을 때도 그래도 여행 좀 하지 않았어요? 그거는 국내 여행했지 국외 여행을 해보지 못했단 말이에요. 기차를 타는 거는 별로 의미가 없었죠. 저는 비행기를 타는 거에 의미를 두는 사람이라서 진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새가 돼서 훨훨 날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나중에 예전에 북한에 까마귀가 진짜 많았거든요. 근데요 2020년이 들어서면서 까마귀 구경하기가 어려워요. 까마귀도 탈북했나 보다. 제 말이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짐승들도 먹을 거를 찾아서 탈북을 했다니까요. 맞아. 예. 근데 사람이라는 이유로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 잠시 그런 생각을 했었죠. 헐헐 날고 싶다. 그래서 제가 그런 꿈을 꿨어요. 새가 돼서 나는 꿈을 진짜로 꾼 적이 있어요. 그 정도로 자유롭고 싶었던 거예요. 자유롭고 싶었죠. 그래서 탈북을 했는데 탈북을 해서 여행을 하려고 보니까 돈이 없어요. 그래서 돈을 벌어서 여행을 해야겠다 생각하고 돈을 막 벌었어요. 근데 시간이 없으니까 여행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는 내 탈북의 목적이 희미해지는 거예요. 사실 여행 때문에 탈북을 했는데 삶에 찌들어가지고 내가 몇 탈북했는지를 기억 못하는 거예요. 가끔 저를 처음 만나시는 분들은 장미 씨는 왜 탈북했어요? 이런 질문을 종종 하세요. 그 질문을 딱 받으면 생각나지. 그래, 내가 이것 때문에 탈북을 했구나. 근데 우리 삶이라는 게 정말 갈짓자잖아요. 그 목표물을 향해서 가다 보니까 어찌어찌해서 갈짓자로 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 갈짓자의 삶 속에 내가 처음에 어떤 방향으로 가고자 했던지를 까먹을 때가 있어요. 지금 그 심정이에요. 시간이 흐르니까 점점 내 꿈과 멀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빨리빨리 돈을 벌고 빨리 내가 원하던 걸 이뤄야겠다. 요즘은 그런 생각을 많이 하죠. 사실 자유에 대해서 말할 것 같으면 저는 어릴 적부터 자유가 없다고 느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사회에 살면서요. 북한 사회. 그 이유가 뭐냐면요. 그러니까 자유라는 거는 내 삶에 있어서 거창하지가 않았다는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또래 친구들이 뭐 공기놀이, 딱지치기 이런 걸 엄청 했어요. 근데 저희 엄마가 그거를 못하게 해요. 그거 넣을 시간이면 공부를 하고 그리고 또 뭐 두뇌 향상에 좋다고 아코디언 배우는 그런 학원에 계속 보내요. 그러니까 나는 너무 그 속박에서 벗어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게 북한 정권하고는 별개라지고 나는 근데- 자유롭고 싶다. 그래서 그래서 항상 오히려 가요. 네, 어릴 적부터 자유롭고 싶다. 그래서 생각한 게 빨리 어른이 되고 싶다. 어른이 되면 내가 놀고 싶은 걸 놀고 하기 싫은 걸 안 하면 되니까. 근데 어른이 되고 나서 생각을 했죠. 야, 애들은 왜 저렇게 놀고 있지? 저 흙먼지 속에서 저 고상한 게임이 없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삶의 만족을 항상 안 했던 아이 같아요. 항상 불만족스러운 아이였어요. 그래서 대학교까지 가면 엄마가 자유를 주겠다고 하셨어요. 정말로. 이제 너한테 자유를 주겠다. 엄마가 더 이상 간섭을 안 하겠다. 왜냐하면 너는 성인이니까. 그 이후부터의 모든 선택은 내가 알아서 하고 책임도 내가 져라. 그렇게 어머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 전까지는요, 고등학교 때까지는요, 자유 없어. 정말 우리 엄마의 삶의 우한 그것대로 제가 살았다니까요. 엄마가 짜놓은 스케줄에 맞춰서 엄마가 계획한 인생에 맞춰서 그렇게 살았어요. 고등학교 가니까 너무 좋고 신나는 거죠. 와, 이제는 나는 뭐 더비가 그러죠. I'm free 하잖아요. 더비는 자유다 하는 것처럼 엄청 신나 있었어요. 그렇게 지냈었는데 그때 내가 한 책을 읽은 적이 있어요. 그 책에서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요. 흑인 아이들한테 자유에 대해서 서술하라는 문구가 있어요. 근데 흑인 아이가 뭐라고 서술을 했냐면요. 나한테 자유는 백인 여자아이와 노는 것이다. 어머. 이렇게 서술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는 거창한 게 아니라 내 의지와 선택대로 하고 싶은 거를 못할 때 얘는 백인 여자아이하고 놀고 싶었던 거예요. 별거 없는데. 네, 별거 없는데 백인 애들은 그냥 어떤 병이 네. 없이 그냥 난 너랑 그냥. 네. 그러네. 끼워주질 않아. 그러니까 얘한테는 그게 자유였던 거예요. 백인 여자하고 노는 게. 근데 나는 나한테는 여행을 가는 게 자유였죠. 우리 엄마는 어문학 교사였어요. 엄청 책이랑 드라마를 좋아하시는 아주 감정적인 분이시란 여기에서 말이에요. 네. 한류 드라마 네. 1세대는 어머님이시죠. 어머님이세요. 그래서 우리 엄마한테 자유는요, 영화를 마음껏 보는 게 자유예요. 그래서 자유의 정의를 저는 거창하게 하고 싶지 않아요. 네. 그래서 여기 왔는데, 결국에는 돈이 없어서 자유를 만끽하지 못해요. 근데 그거는 노력해서 할 수 있는 이룰 거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돈이라는 건 당연히 지금 없다고 느껴질 수도 있는데 이거는 각자 선택에 따라서 노력에 따라서 또는 운에 따라서 접근 가능한 거잖아요. 맞아요. 접근 불가능한 건 아니잖아요. 진짜 꿈 같은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어느 정도 자유가 없다고 느끼면서도 그 자유를 좀 더 확보하고자 그쪽으로 가는 게 아닌가. 사실 저희는 그런 말을 해요. 돈이라는 건 실체가 아니잖아요. 매개체잖아요. 금전이라는 건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전부가 아니지만 우리가 이걸로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서비스도 사고 그렇죠. 이걸로 정말 내 인격도 삶의 살 질이 수 있고 달라지니까. 예, 너무나 많은 거를 이걸로 살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그거에 좀 더 목이 매는 것 같은데 저는 그냥 또 이런 생각도 해요. 돈이 또 전부가 아닌 거죠. 그래서 진정한 자유는 마음속에 있지 않는가. 그래서 여기서 한마디 더 제가 첨언을 한다면 세븐 헤비츠라는 책을 읽은 적이 있는데 거기서 독일 포로 수용소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거기서 이 사람이 뭐 주인공이죠. 뭐라고 썼냐면 사람은 3가지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DNA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요. 두 번째는 살아온 환경에 의해서 어떻게 성장을 했는지 그 유년 시절의 환경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요. 세 번째는 지금 내가 현재 속해 있는 삶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데요. 근데 이 사람이 나중에 이거 다 거짓말이다. 내가 독일 포로 수용소에 이렇게 갇혀보니까 나는 지금 내 스스로에 의한 자극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그러니까 내가 언니한테 막 기분 나쁘게 했어요. 근데 언니가
기분 나빠하면 언니는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괜찮아, 이걸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그 자극에 언니가 반응을 안 하지 않아요. 그러면 영향을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하고 싶은 자유는 진정한 자유는 내 마음속에 있다. 나의 선택에 달려있다. 이런 말을 하고 싶어요. 근데 나는 이제 그 말은 정말 우리가 이제 자유의 땅에서 사니까 어떻게 보면은 내면을 들여다보면서 사실 이런 걸 이렇게 깨달아가는 과정에서의 말을 할 수 있는 그 이야기라고 생각하거든요. 북한 주민들은 기본적으로 정말 우리가 자유롭게 그러니까 이 일상에서 누릴 수 있는 아주 소소한 것마저도 못 누리고 못 살잖아. 누리죠. 못 누리죠.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게 북에 있을 때 제가 프로그램을 하나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꽃보다 할배라고 나이 드신 분들이 맞아. 막 캐리어랑 끌고 자유여행 간단 말이에요. 근데 북에 있을 때 생각하기로는 여행 이러면 당연히 젊은 친구들이 해야 할 어떤 활동으로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젊지만 방구석에 앉아서 어르신들이 지금 여행하는 거를 지금 이렇게 흥미롭게 보고 있단 말이에요. 갑자기 화가 치미는 거예요. 지금 뭐 하냐고. 나는 방구석에 앉아서 지금 태평양을 상상하고 있어요. 저 할아버지들도 저렇게 직접 가는데. 할아버지들도 저렇게 여행을 다니는데.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북한 사람들이 야, 우리는 괜히 산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저희 이모가요. 아주 일을 열심히 잘하세요. 막 엄청 북한에 계시는데 돈을 엄청 많이 버세요. 근데 그분의 낙은요,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자식들 뒷바라지 하는 거 그거 하나거든요. 자신을 위한 낙은 없어요. 그래서 항상 저희 집에 올 때면요, 제가 그 이모의 겉모습이 너무 허접해서 이모 이 옷 한번 입어봐, 저 옷 한번 입어봐 이러면서 이모 외모 끊기를 해주거든요. 근데 이모가 딱 그 프로그램을 보시더니 와, 나는 괜히 사는구나. 왜 사니? 이러면서 뭔가 큰 충격과 깨달음을 얻으신 것 같아요. 다음날에 보니까 500불짜리 포를 하나 탁 입고 오셨더라고요. 잘하셨네. 네. 근데 이모도 아마 깨달으셨나 봐요. 그래서 그런 드라마도 자유여행에 가까운 그런 드라마도 영화나 뭐 다큐도 북한 사람들한테 묵직한 메시지를 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주 기본적인 것들 그거를 못 누리게 하니까 북에서는 누릴 수가 없죠. 그게 솔직히 제일 국내 여행도 저 같은 경우는 좀 특이 케이스니까 그냥 마음 먹은 대로 원할 때 다녔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국내 여행도 못 다니세요. 그래서 먹고 살기 힘드니까 일단은 먹고 살기 힘드니까 언제 여행이라든지 자유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할 틈이 없는 것 같아요. 그치. 먹고 살기 힘들어야 그런 생각을 안 하니까. 나는 아까 장미 씨 나는 자유를 찾아왔는데 자유롭지가 않다. 그 이야기를 내가 너무 공감하는 게 저 처음에 딱 결혼해서 남편이랑 결혼을 했잖아요. 그러면 한국이잖아. 한국 가면 나는 되게 자유롭게 살 수 있겠다. 중국에서는 숨어 살았단 말이에요. 그냥 도망자예요. 그러니까 이제 도망치면서 막 자유롭게 못 살다 보니까 사람답게 살고 싶다를 오히려 중국에서 더 절실하게 느꼈어요. 그러고 나서 딱 한국에 가면 우리나라 말도 통하고 얼마나 좋아. 너무 좋죠. 내가 좋아하는 남자도 있고. 그래서 자유롭게 살겠구나 이랬는데 세상에 딱 갔는데 군인 가족이야. 그 틀 안에서 내가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나는 왜 자유를 못 누리지? 도대체 자유가 뭐야? 이거를 엄청나게 찾은 거예요. 근데 그 자유를 진짜 이상한 데서 찾았어. 어떻게 찾았는데? 고독한 시간에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막 남편이 집에 없고. 그러니까요. 그 유명한 사람도 그 고통 속에서 그 진정한 자유는 내가 반응을 하지 않을 때다. 어떤 자극에도 내가 반응하지 않을 때 내 마음은 평화롭다. 근데 처음에 그게 되게 외롭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내 자유더라고. 혼자 있는 시간을 갈망했던 사람인데 그 처음에 왔을 때는 그거를 몰랐던 거지. 그러니까 근데 언니가 그 혼자 있고 싶었어요? 그렇죠. 혼자 있고 싶었는데 혼자 있는 거면 자유로운 거예요, 언니. 원하는 거를 택할 수 있을 때는 자유로운 거예요. 지금도 나는 내가 제일 자유롭다고 생각할 때가 혼자 있는 시간. 혼자 있을 때요. 아까 그러니까 말한 것처럼 지금 자유롭지가 않으세요? 지금 자유롭지가 않으세요? 나로 인해서? 자유롭지가 않아요. 자유가 자유롭지 않은 것이 당연히 있어요. 주위 시선 때문에 아니면 어떤 사람들이 말밥 때문에 못하는 행동들이 있잖아요. 근데 내가 지금 말하고 싶은 거는 본인이 그래 이거 괜찮아 나를 위해서 나 이거 선택할 거야 라고 선택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인데 북한에서는 그게 안 되잖아. 그게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나쁘다는 거죠. 맞아, 우리가 맞아. 북한 사회에서 느꼈던 게
그래 나 몰라라 하고 나는 여행을 할 거야. 나 몰라라 하고 난 내 체력은 욕심을 네가 주면 돼. 채우고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공부하러 갈 거야. 이게 안 되잖아요 애초에. 그러니까. 근데 지금은 와서 자유롭지 않으면서도 그래도 평온합니다. 자유롭지 않은 건 일단 내가 선택을 한 거고, 그리고 가끔씩 마음에 허전함을 느낄 때가 있어요. 아직까지는. 근데 그거는 나는 주위에 뭐든 있어야 될 사람들이 다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랑도 여러 가지 사랑이 있잖아요. 정신적인 플라토닉 사랑, 어떤 육체적인 에러스적인 사랑, 그리고 부모가 자식한테 행하는 절대적인 사랑. 저는 이 모든 것들이 다 균형이 잡혀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맞아. 예. 너무 공감. 그래서 막 휘둘릴 때도 있지만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나를 잡아주는 것 같아요. 엄마가 나한테 해주는 그런 절대적인 사랑도 있고. 오늘은 장미 씨하고 제가 늘 하고 싶었던 그 자유에 대한 이야기를 너무 속 시원하게 해줘가지고 나 진짜 근데 이게 너무 어렵게 풀지 않았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저는 전혀 너무 어렵지 않아요. 추상적이지 않다고 항상 자유를 생각했기 때문에 저한테 자유는 어떤 거창한 이데올로기나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진짜 커피 마실 때 커피 먹는 이 기쁨. 그냥 이제 뭐 내가 혼자 있고 싶을 때 혼자 있고. 우리 구독자님들 오늘도 장미 씨의 재밌는 이야기 즐겁게 시청하셨나요? 오늘도 북한댁 사랑방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